반갑습니다. 상주까지 왔는데 날씨가 참 춥네요. 저한테 부탁받은 것은 강의 주제를 뭘 해드렸으면 좋겠느냐 하니까 이 주제,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해달라 해가지고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내용은 진짜 말 그대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들어야 될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을 아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역사 학자들도 모르고 있고 아는 사람들은 회피할 뿐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오늘 상주까지 왔는데 제가 오늘 아침부터 우리 지정스님하고 어디를 돌았느냐면 가야에 대해서 한번 다 돌았습니다. 가야를 다 직접 유적지를 직접 답사하고 그리고 이제 급히 넘어왔거든요. 오늘 이제 전국에 지금 또 유튜브 지금 눈이 빠지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지금 이제 오늘 본강에 들어가는데 지금 이제 보시면 충격 받으실 내용이 삼국 사기에 나오는 지금은 이제 두음법칙 때문에 고령이냐 곤영이냐 이 참 발음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두음법칙을 하도 이제 배워가지고 고령 곤영이 안 되고 거의 다 고령입니다. 고령으로 나버려 가지고 구분이 안 되는데요. 삼국 사기에 나오는 실제 이제 가야의 실체 중에 바로 이제 기록에 나오는 고령가야, 곤영가야가 여기입니다. 여기인데 그동안 지금까지 광복후에 몇 년이 지났습니까? 70여 년이 지났는데 이 지역의 가야는 다 속된 말로 아무도 들춰낸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실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가야는 가야 아닙니다. 여기 혹시나 가야 강의 들으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가야 하는 사람들 가야 안 합니다. 전부 다 일본식 임나사입니다. 임나사를 가야사라고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시민 강제하고 돌아다니는 인간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아마 여기 시의원들 부심들 도의원 되신 분들 한번 다음에 그런 분들 강의 들으실 때 유심히 보십시오. 보시면 그 가야 아니에요. 그 양반들은 김수로 가야를 부정합니다. 김수로 가짜고 후황후 가짜기 때문에 그 가야는 믿을 수 없다. 그럼 뭐냐? 일본석이 임나가 가야라고 주장합니다. 이거는 역사학자들도 아닙니다. 제가 보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박사학위는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전공자이기 때문에 이런 강의면 뭐냐? 우리는 유사사학 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전국의 시민들 보시면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 가야인지. 그래서 특히 오늘 여기 오니까 상주 아까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상주에 국보 이런 것이 없다는데 제가 본다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얘기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고령가야, 곤영가야의 실체를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보면요. 또 상주는 뭐냐? 동학의 도시입니다. 동학. 두 가지 코드만 가더라도 충분하게 문화 도시로서 자리 잡을 수 있는 코드가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의기를 모으셔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자, 본각이 오늘 2시간 강의분인데 빠르게 이렇게 또 전달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주제는 정말 고대 한국이죠. 한국은 고대 중국과 일본의 식민지였느냐? 식민지였습니까 옛날에? 식민지였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죠? 없는데 문제는 뭐냐?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우리나라가 중국과 일본의 식민지였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국사입니다. 국민들이 몰라요. 특히 뭐냐? 동북공정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주제를 하면 기분은 나쁘죠. 왜? 식민지 된 적이 없는데요 하는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웠던 이만조선 한사군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중국의 식민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논리에 우리나라는 걸려들어가지고 동북공정에 아무도 지금 우리나라 학사들이 나서가지고 항의를 못합니다. 왜? 한국에서 광복 후에 70년 동안 이만조선 한사군 가르쳤잖아요. 당군의 신하였고 거짓말이었고 중국인 이만이 다스렸고 중국의 한나라가 다스린 것이 너희들 한국사 아니냐. 그걸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동북공정 당한 겁니다. 이번에. 그래서 서울대, 고대, 연대 교수 그렇게 가르친 사람들은 다 숨어버립니다. 지금 동북공정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어때요? 한 사람도 안 나와요. 왜? 자기들이 이만조선 한사군을 가르쳤답니다. 그리 가르친 사람들이 어디에 동북공정에 대항할게요? 자기들이 가르친 것이 동북공정인데 지금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자, 어디까지 갔는지 여러분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과연 식민지 됐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중국은 공식적으로 동북공정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동북공정 끝났습니다. 끝났고 지금은 중화문명 선전공정, 전파공정 자기들이 만든 역사를 전 세계에 알리는 주간입니다. 그 시간대로 들어서 가지고 전 세계의 모든 국사교과서는 중국에서 만든 동북공정 지도를 완전히 온라인까지 도배하는 시간대입니다. 다 바꾸고 있습니다. 다 바꾸고 있는데 동북공정 어느 부분은 아직 안 끝났다는데 다 끝났습니다. 끝났고요. 어디까지 전해졌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올림픽 이제 아시죠? 보면 한복 드러나죠? 한복을 중국에서 드러냅니다.
그 태권도도 자기들 거라고 이제 아예 저렇게 이제 유튜브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 이 논리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중국이 공식적으로 드러내는데 왜 이렇게 되느냐? 중국은 한족 중심으로 55개 소수민족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55개 소수민족을 똘똘 뭉쳐서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뭐 해보면요. 각 55개 소수민족 중에 자기들만의 역사라든지 언어 이런 것을 다 파괴시켜야만 돼요. 하나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논리 속에서 자기들이 선한 공정이라든지 쭉 모든 주변의 공정 다 했죠. 티베트도 뭐냐? 탱크 들고 밀고 가지고 탱크로 와서 지배한 것이 티벳입니다. 1950년에 탱크 치고 들어가가지고 나라를 뺏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냐? 이 주변의 중국의 소수민족의 역사를 자기들 역사로 다 끌어들이는데 그중에 동북방에 있는 바로 동북삼성이라죠. 동북삼성. 여러분들 동북삼성이 거기서 끝납니까? 동북삼성은 우리나라 남북한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중국의 동북삼성에 있는 그 역사를 흡수하면서 남북한의 역사를 흡수하는 것이 동북공정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어때요? 자기를 살아남기 위한 전략인데 문제는 뭐냐? 범위 수준이 넘어서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특히 가장 피해를 많이 당한 나라는 우리나라죠. 왜? 중국의 한복요, 한복, 김치 여러분들 10년 전에 벌써 중국의 문화유산으로 등재 다 됐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신을 좀 차려가지고 동북공정의 불의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기분 나빠하고 그래요. 여러분들 정신을 차렸다면 벌써 10년 전에 동북공정을 막으려고 했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나라 아리랑, 판소리, 가야금, 검은고, 씨름, 그네뛰기 모든 것이 중국의 문화유산으로 등재 다 됐습니다. 10년 전에. 한복도 등재됐고 추석까지 중국의 문화유산입니다. 다 등재됐죠. 우리나라 언론에 안 흘리죠. 안 나오죠. 왜? 여러 가지 이제 국제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나가면서 최근에 슬슬 드러내는 것이 뭐냐면 한복과 김치를 이제 시간이 되니까 살살 드러내는 거예요. 이제 야, 뭐 우리가 이렇게 너희들 역사를 다 흡수했다는 거. 그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들춰내는 것이 한복하고 김치를 들춰낸 겁니다. 10년 전에 벌써 자기들 거로 다 만들었어요. 다 만들었습니다. 인삼도요. 인삼도 중국산으로 나갑니다. 여러분들. 인삼 기르는 동네 정신 못 차리면 다 뺏깁니다. 판소리 열심히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조금 있으면 판소리도 중국의 세계 문화유산이 되어버리면 어때요? 로열티 내고 불러야 됩니다. 판소리. 우리 거 아닙니다. 중국은 이렇게 조선족의 역사를 자기들 역사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조선족과 연결된 남북한의 역사까지 완전히 흡수해버리는 것이 동북공정입니다. 이렇게 가버렸습니다. 자, 어디까지 이제 가볼까? 영토 문제를 발생하는데 이게는 자, 중국은 그러면서 어때? 여기 보시면 어떤 사진이냐? 중국의 주민등록증을 여러분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어때요? 중국이 55개 소수민족을 다민족 체제로 바꾸면서 뭐냐? 우리는 한족의 역사가 아니라 다민족이 만든 역사다 주장하면서도 실제로 주민등록증을 보면 어때요? 자기들 종족을 포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족 중심의 역사가 아니에요. 말로는 다민족이라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민족차별 대단히 심합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중국 사회에서는 대단히 이렇게 민족과 한족과 여기 조선족 구분 되죠. 이렇게 주민등록증에 반드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뭐냐? 올해 3월부터 중국에서는 3월부터 조선족들의 한글을 폐지시킵니다. 이제 조선족 한글 못 씁니다. 이제 3월부터 중국어로 공식으로 다 씁니다. 다 쓰고요. 그럼 이제 언어 잃어버리고 역사 잃어버리면 우리나라 조선족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그 55개 소수민족 중에 그래도 올해 끝까지 버틴 종족이 조선족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언어를 이번에 3월부터 장악을 합니다. 중국에서 우리 조선족들이 이제 한글을 못 쓰게끔 그런 쪽으로 이제 전략이 나갑니다. 자, 완전히 이제 문화를 바꿔버리려죠. 자, 중국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뭐냐, 여기 보시면 아시죠? 조선 구마사라고 드라마까지 어떻습니까? 중국 자본을 넣어가지고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세종대왕 시대를 흡혈귀 시대로 만들려고 했죠. 보면요. 요게 이제 국민들한테 알려져가지고 분노를 해가지고 드라마 바로 하차시켜버렸습니다. 국민들이. 자, 이런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런 사건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많아집니다. 왜? 제가 연예계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분들 물어보니까 어때요?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온답니다. 중국에서. 그러면서 그 드라마, 영화 찍으면서 어때요? 중간중간 뭘 잡아넣느냐? 중국의 역사관을 잡아넣는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공자학교, 각 대학교에 공자학교 들어오죠. 공자학교 세운 이유가 뭡니까? 우리나라하고 전 세계 공자학교를 다 밀어넣죠. 뭐 때문에 넣습니까? 뭐 서로 교류하자고요? 뜻은 좋지. 안에 뭐가 있습니까? 중국의 역사관을 가르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동북공정의 역사관을 우리나라 공자학교 다니나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다 배웁니다. 그러면 배우면 어떻게 되느냐? 자, 만리장성 보십시오.
만리장성이 지금 어디로 가느냐면 산해관에서 지금 북한을 넘어서 지금 무단장까지 올라갔습니다. 완전히 늘려버리죠. 그러면서 남북한을 자기들 말리는 만리장성 안의 문화로 잡아넣어버렸습니다. 자, 잡아넣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히 이제 여러분들 오늘 보시면 산동성도 어떻습니까? 저기 동이족이 살던 지역이죠. 이 지역도 이제 동이도 다 이번에 다 우리나라에서 역사에서 부정을 해가지고 다 뺏겼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의 공식 지도집입니다. 진나라 만리장성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우리나라 황해도까지 나왔다고 그러죠. 아무도 지금 우리나라 서울대, 고대, 연대 교수들 나서가지고 동북공정 지도 여러분들 진나라 만리장성이 왔다는 것을 비판하는 인간들 지금 한 명도 안 나옵니다. 언제 진시황이 만리장성 우리나라까지 쌓았습니까? 북한까지. 지금 있는 만리장성도 산해관도 나오는 만리장성도 그게 진시황이 쌓은 게 아니라 원래 명나라 장성입니다. 명나라 때 쌓은 거예요. 언제 진시황이 그거 쌓았습니까? 근데 진시황으로 소문 내버리는 바람에 그냥 만리장성이 돼버렸지. 여러분들이 가시는 그 만리장성은 명나라 장성이에요. 진시황 만리장성 아닙니다. 다 이제 그냥 보편화 돼버렸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만리장성이 갑자기 살아나가지고 우리나라 북한까지 들어왔습니다. 저것이 공식 지도집이고요. 여러분들 전 세계 모든 그래서 동북공정 다음에 전파공정이 가지고 전 세계 만리장성은 전부 다 한국의 북부까지 다 그립니다. 인터넷 들어가셔가지고 만리장성 치시면 여러분들이 만나는 만리장성은 전부 다 이제 요겁니다. 우리나라 북한까지 들어왔던 진시황이 점령했던 그런 지도가 전 세계 판을 치고 있고요.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자, 한나라.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평양에 한사군이 있었다고 가르쳤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동북공정하면서 공식적으로 북한까지를 자기들 영토라고 아예 다 표기했습니다. 자, 말 그대로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던 한국의 역사는 뭐다? 중국의 속국사라는 말이 요 말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대로 지금 뭐냐? 우리나라에서 한나라, 북한의 평양에 어떻습니까? 한사군이 있었다고, 이만조선이 저기 있었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말 그대로 중국의 식민지부터 출발한 나라는 우리나라입니다. 고대. 자, 이렇게 우리는 역사 배우고 있고 중국은 그대로 한나라의 영역은 북한이라고 저렇게 공식 지도집을 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조조의 후손이 세운 위나라가 어떻습니까? 평양 쪽에 어떻습니까? 자, 북한까지 또 영역이라 나오죠. 왜? 여러분들 평양에 낭랑군이 있다는 그 문제 하나 때문에 어때요? 북한 땅이 한나라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위나라의 식민지 땅이 되고 그 다음에 뭐냐 여러분들 어디까지? 진나라의 식민지 땅이 됩니다. 왜? 한나라, 위나라, 진나라가 역사의 동선이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한나라의 한사군이 북한 평양에 있다고 주장해버리면 진나라의 식민지가 되고 위나라의 식민지가 됩니다. 이런 역사적 논리가 있기 때문에 중국은 이 카드를 100% 활용해가지고 어때요? 한반도 북부는 원래부터 중국의 땅이었다라고 요걸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자들이 지금까지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이걸 이 지도를 비판하는 학자, 서울대 교수도 한 명도 없습니다. 왜? 자기들이 가르친 논리 때문에 요번에 당했습니다. 동북공정. 자, 당해가 나가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 보십시오. 인터넷 들어가 보면 역사를 주장한다는 애들이 뭡니까? 역사 블로그라든지 다 학자들이 있을 때 여기 쓰는 지도를 씁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국민들이 동북공정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쇼를 해요. 자기들이 우리나라 중국사를 설명할 때 갖다 쓰는 지도가 동북공정 지도입니다. 온라인에 뜨는 것이. 동북공정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동북공정 지도를 그려놔놓고 뭐 해보면요. 역사를 설명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게 여러분들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저기 보면 전부 다 북한이 중국의 식민지 땅으로 다 나오죠. 여러분들. 고대 영역으로 다 나오죠. 그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중국의 진시황의 문화, 한나라, 그 다음에 어때요? 이런 영화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찍어도 돼요. 왜? 저 지도가 이제 맞다고 굳어져 버리면 중국 사람들이 중국에서 역사 이런 거 드라마 찍을 필요 없습니다. 왜? 북한까지가 어때요? 자기들 땅이기 때문에 와서 다 드라마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논리가 여러분들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더 무서운 거는 뭐냐? 학술적으로 2020년 동북공정 끝나고 나서 중국에서 발표한 이렇게 학술입니다. 학술지인데 나오죠. 제목 보시면 동북고대 방국 속국사입니다. 이 말은 뭐냐? 정확하게 말하자면 조선의 고조선 고구려 백제 발해 부여가 중국의 원래 속국이었다. 식민지 땅이라고 속국이라고 역사의 기술이 다 끝났습니다. 정사 24자 취재를 하면서 우리나라 고조선 고구려 백제 발해 부여를 중국의 속국사로 다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학자들 지금까지 아무도
항의 반론하는 사람은 아무도 못 봤습니다. 아무도 안 나옵니다. 그대로 말씀드리던 어때요? 동북공정은 중국이 우리나라 고구려 발해 아니에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고조선, 고구려, 백제, 발해 부여까지 중국의 속국사로 다 표기 끝났습니다. 이렇게 중국은 이걸 가지고 교과서, 제가 중국의 교과서를 봤는데 이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중국 학교의 교과서 같대요. 아까 말씀드렸던 북한은 원래부터 자기들 땅이라고 다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고조선, 고구려, 백제, 발해, 부여까지 중국의 속국사로 다 지금 중국 사람들이 교육받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동북공정 현실입니다. 자,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자, 볼까요? 좀 넘겨주세요. 이게 작용, 예. 요거는 뭐냐면 우리나라 여기에 대해서 누가 걱정을 했느냐. 미국에서 걱정해가지고 미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우리나라에 뭘 보고 하느냐면 야, 중국의 동북공정이 너무너무 앞으로 미래에 큰 문제를 미친다. 어떤 거. 한반도가 통일될 때 중국이 북한을 자기 땅이라고 지금 주장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느냐를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CRS 보고서를 요구합니다. 보고서를 열었는데 두 가지가 나왔죠. 자, 여기 보면 중국,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과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주장이라 해가지고 이 두 개의 보고서가 미 의회로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걱정해가지고 뭐에 보면 동북공정할 때 중국이 북한 땅을 자기들 땅이라 할 때 한국은 뭐라 할 거냐. 이걸 우리나라 동북아 역사재단하고 교육부에 요청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그 보고서가 날아간 것이 이 보고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보고서를 동북아 역사재단하고 교육부가 언제 보면요. 여기 보시면 시간대가 나오죠. 요걸 딱 보냈는데 우리 뭐냐? 답변이 뭐냐면 요 답변입니다. 한사군이 북한에 있다고 그려져 있죠. 그죠? 그대로 갑니다. 이거 나가죠. 결론이 뭐냐? 우리나라에서 보고가 미국에 보낸 보고서가 뭐냐면 중국의 동북공정이 맞습니다라고 보고서가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원래부터 중국의 땅이라고 우리나라 교육부하고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에 보낸 문서입니다. 나라 말아먹은 새끼들입니다. 이 사람들요 국회에서 떨통 나가지고 바로 떨통 박살 났는데도 어떻습니까? 한 사람도 처벌당하지 않고 전부 다 영전해가지고 교수되고 다 했습니다. 이 보고서 쓴 인간들 나라 말아먹은 인간들이잖아요. 언제 북한이 중국 땅이었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미국에 때 보고서를 보내는 학자들이 우리나라 학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충격적 사실 믿을 수가 있어요. 보면요. 자, 이거 보십시오. 중국에서 위나라 지도가 우리나라까지 왔다 하죠. 우리나라 동북아 역사전에서 여러분들이 내신 세금 47억을 받아가지고 동북아 역사 지도를 그렸는데 위나라 지도가 우리나라 경기도까지가 그랬습니다. 요거 국회에서 떨통 나가지고 어때요? 폐기됐습니다. 폐기됐어요. 그런데 이 지도를 또 살릴 거라고 해요. 뭐라고 하면서 유사 역사하는 새끼들이 이 지도를 막는 것을 폐기시켰다 해가지고 어때요? 지금 저쪽에서 글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강단에서 가르치는 사람들 유사학자들이 이 지도 편찬하는 걸 막았다고. 여러분들 이 지도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경기도까지가 위나라예요. 그 인간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무서움을 모르고 어떻습니까? 언제 조조의 후손이 우리나라 경기도까지 와서 이거 미치고 환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비판 안 하는 거예요. 보면 정치권에서도. 왜? 우리나라는 무서운 게 카르텔입니다. 대학교 어느 대학 나오냐, 어느 지역 출신이냐, 요걸로 가지고 똘똘 뭉쳐요. 나라 말아먹었는데도 안 합니다. 더 깊은 내용은 안 하겠습니다. 왜? 정치 문제 들어놓은 여러분들 미치고 환장하니까 알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요 지도가 언제까지 살아야 되느냐? 몇 달 전까지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 지도를 사용을 했습니다. 동영상으로. 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표기한 한나라 영역이 우리나라 북한까지라고. 요 동영상을 어때요? 최근까지 우리나라 최고의 박물관 중심지인 중앙박물관에서 틀었어요. 동영상을. 요게 떨통 나가지고 관장이 직접 국회에 나가지고 고개 숙여가지고 불찰이었습니다. 살피지 못했습니다. 사과까지 했습니다. 이거는 불찰이 아니에요. 이 새끼들 하는 짓거리에 보면. 어디까지 볼까요? 자, 이 지도에 나온 게 아니라 이 다음 거 보십시오. 너무 기가 찬 게 여러분들. 자, 위나라 지도 보십시오.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위나라 지도가 어디까지 왔다고 동영상을 만들었습니까? 경기도가 아니라 충청도야, 충청도. 충청도까지가 원래 위나라 땅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이런 강의하는데 제가 좋은 말 하겠습니까? 욕하겠습니까? 그냥 아주 평범한 저보고 이제 좀 진정해라. 분노 유발시키지 마라 하는데 여러분들 이거 보면 분노가 유발 안 됩니까? 중국에서 그랬다면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자기들 이익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박물관에서 위나라가 우리나라 충청도 땅이라고까지 그려버리면 어찌 됩니까 이거. 삐죽환장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바로 동북공정의 집게탄을 우리나라는 학교에서 맞았기 때문에 아무도 대응 논리가 없다입니다. 이게 이겁니다. 자, 그래서 또 뭐냐. 여기 보시죠. 자, 속도를 내겠습니다. 고조선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배운, 여기 계신 연세대시죠? 여러분들이 배운 고조선은 이거예요. 남북한 고조선 색깔이 같죠? 그러면 고조선의 동의적 영역이 산동선까지 가죠? 여기 계신 연세드신 분들 학교에서 배운 학교 교과서는 요겁니다. 그 뒤에 조금 이따 어떻게 바뀌느냐. 갑자기 남북한 색깔이 달라져요. 뭔지 아십니까? 여기 그러면 자세히 보면 뭐가 나오냐. 이 위에 색깔이 고조선이고 밑에는 고조선이 아니라는 지도입니다. 자, 그러면서도 뭐냐면 산동선까지는 동의족이라 살려놨는데 최근에 국사교과서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남북한을 반을 딱 쪼개가지고 요까지가 고조선 당군, 쉽게 말하면 어때요? 고조선이고 밑에는 당군의 자손이 아니에요. 그리고 산동성이 빠졌어요. 산동성에는 뭐냐? 우리나라 동의족 유물이 안 나온다. 비파행 동금이 나오면서 산동성 위쪽 요쪽만 나온다고. 요렇게 해가지고 역사책을 어떻습니까? 요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제가 보면 어때요? 완전히 사기예요. 이거 사기 집단들. 우리나라 역사학자들 어때요? 학자들 아닙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도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어때요? 사실이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이런 강의를 많이 해달라고 해요.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국사학과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고조선은 뭐냐? 당군의 자손은 북한 사람들만이 당군의 자손이고 여러분들은 당군의 자손 아니에요. 이 지도가 지금 고조선 지도가 이걸 색깔을 달리한 이유가 요겁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100%. 제가 이 강의를 하니까 미국에 있었대요. 미국에 있는 우리 교포들이 직접 교과서를 사가지고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울분을 터뜨려요. 이렇게 어떤 놈이 이런 지도를 그리냐고. 왜? 국민들이 지금도 남북한 색깔이, 고조선의 남북한 색깔이 왜 틀린지를 몰라요. 국민들이 99%가. 자세히 보면 여기 설명해 놨습니다. 이렇게 박스 쳐가지고 뭐냐? 이 짙은 지역은 고조선 영역, 나머지는 고조선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 지도가 만들어져 있고요. 자, 그리고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산동성을 다 비워놨죠. 2020년 금정교과서입니다. 자, 동의족을, 산동성 동의족을 싹 다 지워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뭐냐? 지금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원래 한국은 동의족이 아니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에서 여러분들은 동의족 다 배웠죠. 우리나라 한국사에서는 동의족 다 지워졌습니다. 다 지워졌습니다. 자, 어떤 분이 이런 걸 주장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고려대 이름은 동영상이니까 말씀 안 드리는데요. 여러분 눈 떠보면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 고려대 교수가 뭐라냐면 산동 지역의 동의는 우리 조상과 관계가 없다. 이렇게 써가지고 이 양반이 어디 갈 때마다 시민 강좌를 하면서 그래요. 아, 내가 이런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가 동의족이 아니라는 걸 밝혀낸 사람이다. 이렇게 아주 자랑스럽게 하는 분이 저분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산동성은 이게 원래 비파행 동금이 원래 우리 고조선 영역이고 요 중국의 동금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한족의 무덤이고 한족의 지역이고 삼족기가 나오는 지역. 이런 삼족기가 나오는 지역은 산동성 지역인데 이것은 뭐냐. 한국의 역사 문화에서는 안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어때요? 고고학을 모르니까 다 속잖아요. 자, 이렇게 이 양반이 고려대 교수가 저리 주장하는데 믿어야지. 왜? 아,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만주라든지 요소 쪽에는 이런 토기가 안 나오고 또 어떻습니까? 산동성에는 저런 비파형 동금이 안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다. 그래서 산동성을 이제 우리나라 역사학계에서 다 지운다. 우리는 동의족이 아니었다. 라고 결론을 했는데 여러분들 실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요소 쪽에 나오는 우리나라 홍산문화라든지 그쪽에 관련된 삼족기입니다. 여러분들 고려대 교수 주장이 맞습니까? 그 인간은 고고학을 몰라요. 모르니까 어떻습니까? 산동성 산동성 위에 말 어떻습니까? 만주 쪽, 요동 요소 쪽에 이 토기가 나오는 줄 몰라. 그러니까 그 양반은 모르니까 돼요. 아, 이 토기는 산동성에만 나오는 토기라고. 이건 개소리예요, 개소리. 응? 그러면서 산동성의 동의는 원래 우리는 동의족이 아니다. 한국은 이렇게 나오는데 자 보겠습니다. 삼족기 보십시오. 나오죠, 우리나라 문화에 삼족기 나옵니다. 이것은 하가점 하청입니다. 요서 쪽에 하가점 하청에 나오는 고조선 지역의 역사 영역에 나오는 삼족기예요. 그대로 나오죠. 그다음 보겠습니다. 빠르게. 제가 강의를 쉽게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자꾸 요구하는 것이 깊은 내용을 좀 설명해 달라가지고 빨리 이거 말은 해놨는데 보면요. 여러분들 고인돌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산동성 쪽에는 고인돌 없다고.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 고인돌 동의족 문화권에 나오는 무덤 형태가 고인돌이죠. 고인돌 나오는 지역 중국에 보십시오. 어디까지요? 다 나옵니다. 저 지도 살펴보시면 옛날에 동의족이 살았던 지역입니다.
고인돌 다 나와요. 산동성 고인돌 많습니다. 그런데 없는 것처럼 아까 지도 볼까요, 여러분들? 자, 지도 보십시오. 여러분들 앞에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양반. 자, 산동성에 고인돌 있다고. 고인돌 여기 그려놨죠. 이게 고인돌입니다. 나오죠? 산동성에 고인돌 없다고 그려놨죠? 거짓말이에요. 왜 산동성에 고인돌이 없어? 고인돌 틀림없이 있고 어때요? 자, 토기도 어떻습니까? 자, 우리나라 토기 나왔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오. 중국의 사람들이 주장한 거 보시오. 여기 보시오. 산동성에서 뭐가 나옵니까? 저기에 여러 개의 고인돌이 있었는데 바다를 볼 수 있을 만큼 높았습니다. 그런데 1970년 모태동 시기에 이곳에 있는 산동성에 있는 고인돌이 대부분 다 파괴됐다고 증언을 하잖아요. 근데 왜 산동성에도 고인돌이 없어? 왜 거짓말 지도를 그려? 그걸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배우라고 지금 역사 가르치는 거예요, 역사를. 자, 이렇게 되어 있고 보면요. 여러분들 또 중요한 거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산동성에서 이거는 뭐냐? 중국의 학자가 직접 발굴에 참여해가지고 논문 쓴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왕척이라는 양반이 논문을 썼는데 우리나라 학자들 비양심적인 게 뭐냐? 고고학 논문을 보면 이 양반의 내용을 참고문헌을 잡아놨는데 결론이 뭐냐? 이 양반 논문을 참고 논문을 이어놓고도 어때요? 산동성에는 우리나라 유물이 없다고 다 써요. 우리나라 고고학자들이. 청동기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근데 뭐냐? 이 양반이 발표한 논문에는 이 빨간 점 있죠? 저게 여기 보시면 비파형 동금이 나온 지역입니다. 산동성에서 저 넓은 지역에 비파형 동금이 나왔다는 거 어때요? 이는 100% 동이족 지역입니다. 원래 고조선 지역이고요. 그죠? 넓은 지역에 저렇게 어떻습니까? 넓은 빗물 속에서 비파형 동금 나왔다면 여기 다 뒤지면 까면 어때요? 비파형 동금 다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봤죠? 교과서에는 뭐다? 비파형 동금이 산동성에 안 나왔다고 그랬죠. 고인돌도 없고 비파형 동금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뭐다? 산동성은 뭐냐면 우리 고조선하고 아무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동이족이 아니다. 요게 여러분들 우리나라 학자들입니다. 제가 보는 게 왜 학자를 요구하는지 알겠죠? 기본적인 그 내용까지 다 소개해버립니다. 자, 빨리 가보겠습니다. 오늘 가야 문제가 있어가지고. 자, 홍산문화 아시죠? 홍산문화도 지금 우리나라 학계에서 홍산문화는 우리나라 문화하고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중국은 띵호화했죠. 그러면서 뭐냐? 황제 헌헌의 문화라고 아예 자기들 수림을 다했습니다. 그러면서 황제는 수림하면 뭡니까? 여러분들 황제는하고 동시에 전쟁을 했던 치우천왕, 불거나마 치우천왕을 자기들 조상으로 다 가져갔습니다. 이번에 다 가져갔습니다. 태호복귀씨, 태극기 그린 태호복귀씨라는 전부 다 중국의 조상으로 이번에 다 자기들 가져갔고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당군도 인정 안 하기 때문에 당군 이전의 역사 인정 안 하겠죠. 당연히. 그죠? 그래서 산동성도 뺏기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불건왕마 치우천왕도 지금 중국의 세 분의 조상으로 어떻습니까? 이번에 다 뺏겼습니다.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치우도 치우를 절대로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인정 안 합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보시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우리나라 학계에서 가르치는 논리는 말 그대로 어때요? 고대 한국의 역사하는 출발점은 중국의 식민지가 맞다 이거예요. 우리나라 학계의 논리는. 그래서 동북공정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러면 두 번째. 자, 빨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한국 고대 역사에서 그럼 일본의 식민지라는 것은 뭐냐? 과연 일본의 식민지였던 적이 있느냐?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마 머리 틀라고 처음이라는 분 많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요 논리, 고대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될 수 있는 논리를 우리나라 학계에서 동북공정처럼 똑같이 이만조선 한사군을 가르친 것처럼 똑같은 논리를 지금 우리나라 학계에서 어디 학계요? 가야사 학계에서 다 마련해놨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 일본에서 어때요? 중국에서 카드 뺏쓰는 것처럼 일본이 언젠가는 카드를 들고 나가지고 야, 한국에서 임나가 가라라고 했지 않느냐. 이런 논리로 어때요? 카드를 들이밀 때는 우리나라 학계에서 아무도 말을 못하고 말 그대로 전라도 경상도는 원래부터 일본의 식민지 땅이라는 그 논리가 어떻습니까? 벌써 다 거의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한국가야사학계 여러분들 혹시나 제 말씀대로 상주리 이제 아까 시의원님, 동의원님 계신데 경상북도 여러분들 가야사 하는 사람들 우리나라 학계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저도 쉽게 말하면 어때요? 학문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분들 초대하면 무엇부터 확인하고 오느냐? 딴 가지 마십시오. 석박사, 교수 묻지 마세요. 먼저 그런 사람들 다 초대할 때 뭘 물으느냐? 당신은 김수로왕의 가야사를 인정합니까를 물어보십시오. 안 하면 돌려보내요. 그는 가야사입니다. 초대할 때 시민강제 초대할 때 가야에 대해서 대가들 우리나라 학자 뭐 누구 있잖아요. 두 사람 유명한 사람 그 사람 불러들 때 당신 김수로 가야사 인정해? 건국 인정해?
인정한다면 어때? 강의시키고 아니라면 돌려보내요. 세안오면 뭔 짓 하느냐? 김수로왕 우리나라 가야사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일본석이 임나사 가르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오늘 얼마만큼 그들이 장난쳤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때요? 삼국유사 삼국사기에 서기 42년에 김수로왕이 금강가야 건국했다는 기록 다 나옵니다. 문헌학적으로 다 맞죠? 고고학적으로 다 나오죠? 근데 문제, 문헌과 고고학이 다 증명하는데도 우리나라 학자들이 뭐냐? 세어나 뭐냐? 김수로왕 가야사를 인정합니까? 아닙니다. 아직까지 김수로왕 왕릉을 발굴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요렇게 하면서 말 가지고 장난칩니다. 그러면 김수로왕 가야사를 인정 안 하는 인간들이 그럼 무슨 자기들이 가르치는 가야사가 그럼 어떤 가야사예요 보면? 김수로 가야사 아니면 어떤 가야사를 가르치기라고 시민들 앞에 와가지고 강의해요. 감히 자,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잘 현실을 보셔야만 고령가야를 여러분들이 지금 고령가야를 오래 여러분들 했는데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요겁니다. 요거 안 하면 어때요? 또 당해요. 또 여기를 아마 여기가 이제 일본의 식민지 땅으로 또 만들 겁니다. 그 양반들. 왜? 한 개 찾아냈다고 이제 이리 나갈 건데 이 논리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시라는 겁니다. 자, 이게 보겠습니다. 뒤에. 자, 이거 보시죠. 서울에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지금 대통령이 이제 올해 이제 마감하지만도 가야사를 복원하는데 뭐 때문에요? 영호남 제발 화합 좀 해라고. 왜? 가야 역사를 들이대면 영남 호남이 가야로 연결될 수 있는 고리이기 때문에 가야사를 복원해가지고 이걸 화합을 시킬 거라고 대통령이 나서가 했는데 국고 1조 2천억을 풀었습니다. 10년간. 지금 그 1조 2천억을 따먹기 위해서 피 터지게 싸워요. 그러면서 문제는 뭐냐? 그 1조 2천억을 가지고 우리나라 김수로 가야사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보시면 너무 충격적인 게 뭐냐? 일본석이 임나사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야를. 자, 여기 보시면 자,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가야 전시를 했는데 자, 구지가에 나오는 어떻습니까? 구슬이라든지 파사스탑 이거 어떻게 했는지 알까요? 볼까요? 한겨레 신문에서 바로 뭘 때려버리냐? 한겨레 신문 여러분들 옛날에는 뭐 자익이고 요새는 다 똑같아졌어요. 잘 보시면 한겨레 신문의 역사 파트를 맡고 있는 기자가 갑자기 어떻습니까? 자, 파사스탑 여기 앞에 보시면 어때요? 파사스탑이라든지 저런 가야 유물을 갑자기 비판하면서 어때요? 저거는 유사사기다. 사이비 새끼들이 가르치는 건데 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그런 유물을 전시하냐? 허황우 그때 안 왔다. 허황우 다 가짜고 김수로왕 가짜고 다 가짜인데 왜 가야의 유물에 전시하느냐? 여기 나오죠. 기사 나오죠. 요래가지고 때려버려요. 한길에 기자가. 그래가지고 뭐냐? 앞에 보셨던 저 가야 유물을 치아버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돼요. 가야 지금 김수로왕, 허황우 쪽에서 발칵 뒤집혀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저 새끼들 올 때는 말이지 파사사탑 가져갈 때는 와서 제까지 지내가고 제사까지 지내고 가져간 놈들이 가자마자 어떻습니까? 저 가짜라고 밀어붙여버린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나라 가야 사는 사람들 김수로, 허황우 인정 안 합니다. 다 가짜입니다. 이걸 실체를 잘 아셔야만 여러분들이 이번에 곤정가야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복원할 수 있고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일본석이 임나사로 또 만듭니다. 이 사람들. 왜? 돈이 1조 2천억이 풀립니다. 조그마하면 몇백억이 떨어져요. 연구비만 하면. 얼마나 띵호합니까? 그래야 지금 뭘 하느냐? 저쪽에 남원이라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일깔이 벌어졌는지. 자, 여러분들 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김해 예안리의 고분군이고요. 이거 김해 예안리고 김해 대성동 고분인데 서울대 유전학과 교수들이 다 나타나가지고 여기에 누워있는 사람이 인도 타밀인이라고 다 밝혔습니다. 논문 다 나왔습니다. 유전학 박사들이 나와가지고 김해에 어떻습니까? 2개의 고분군을 뒤진데 그게 뭐냐? 인도 사람이 누워있다고 유전자로 다 발표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가야학자들이 뭐냐? 아, 그때 인도 사람은 우리나라 올 수 없어. 그거 뭐대? 그거는 유사사기야. 사이비하는 놈들이 허황우가 인도에서 왔다고 가르쳐. 요렇게 하면서 지금 공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양반들 지금 연구는 그러면 개판이네? 유전자의 최고학자들이 발표한 게 다 가짜네? 그죠? 이렇게 인도 사람이 누워있다고 다 발표했는데도 왜 부정합니까? 우리나라 가야사학계. 왜 부정하는지 여러분들 이유 아시죠? 그거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시죠. 우리나라 지도 여기에 이번에 국립중앙박물관의 지도를 보면 여러분들 여기 보이죠? 다라 나오고 여기 어때요? 기문 쭉 나오죠? 대사 쭉 나오죠? 그리고 여기 빨간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요거 국민들요 99%이 지도의 잘못된 점을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왜? 가야를 공부한 적이 없거든. 학교에서 가르친 적도 없고 김수로 가야만 이야기했지 딴 말 안 했거든. 여러분들 여기 나오는 빨간 지명이죠. 다라까지. 이 다라 합천을 다라 하잖아요. 요거는 우리나라 가야사에 안 나오는 지명입니다. 어디 나옵니까? 일본석이 임나사에 나오는 지명이에요. 임나 일본부의 지명입니다.
합천에서는 뭐냐? 그 박물관 뒤에 옛날에 다라라는 그 나라가 있다. 가보면 산골에 산골에 무슨 나라가 있어? 옛날 다라요. 여기도 지정선님 한번 나오니까 이쪽도 다라라는 거 많다는 거예요. 다 연결되는 지명 얼마나 많습니까? 일본에는 다라 엄청나게 많고요. 그런데 그걸 꼭까지 합천이라 주장하는 거예요. 합천이라고. 그것도 어때? 우리나라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있는 지명이 아니라 일본서기 임나에 관련된 지명. 일본이 우리나라를 200년간 식민지 삼았다고 거기에 나오는 그 내용의 다라가 나오는데 그게 합천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다? 남원이 기문이라고 주장해요. 우리나라 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이번에 유네스코에 등재를 할 거라고 지금 피트지게 어떻습니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남원 시민들은 들고 일어나가지고 반대하고 있고 우리는 외놈의 자손이 아니다. 왜 우리를 속이느냐 해가지고 남원은 반대하고 있고요. 합천은 뭐냐? 저 시골 동네가 돼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기 때문에 합천이 다라든 뭐든 이제 상관도 못하고 어때요? 그냥 가는 겁니다. 국고 1조 2천억. 돈이 얼마나 풀립니까, 여러분들? 자, 이런 상태에서 자, 이것이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일본 교과서의 임나 일본부 지도고 이것이 우리나라 때 국립중앙박물관의 지도인데 빨간 것이 여기 다라까지 지나면 어때요? 다 똑같습니다. 100%. 일본에서 가르치는 임나 일본부 지도하고 우리나라의 국립중앙박물관 가야 지도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현실을 정확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십시오. 자, 여기 보시죠. 이거는 또 일본에서 같은 지명이고 요번에 유네스코에 등재한다는 우리나라 가야 7개 고분군에서 자료집을 냈는데 이 자료집 내용이 요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죠. 요 내용. 이런 내용. 이 지명이 전부 다 어떻습니까? 여기 보던 것은 원래 삼국유사 삼국사기의 가야 지명이고 여기에 빨간 데 들어있는 이 지명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삼국유사 삼국사기 지명이 아니라 일본 서기에 나오는 임나 지명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야가 임나라고 학자들이 가르치니까 그냥 넘어가죠. 자,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기가 찬지 보시죠. 그리고 특히 여기에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야 강의 들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한번 노골적인 거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들? 자, 다음 장면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학자들 보이시죠. 박모라는 교수가 얼마만큼 쇼를 하는지 부산을 난가라고 주장해. 난가라라고. 이 난가라도 여러분들 때 우리나라의 역사에 안 나오는 겁니다. 일본 서기에 나오는 지명이에요. 이것이 뭐냐, 어디에 보면요. 자기는 뭐다. 금강가야, 김수로왕의 금강가야가 난가라고 본다. 해가 논문까지 발표했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이래 나오죠. 쭉 나오면서 뭐냐면, 그러면서 학자들의 실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양반이 주장인 논문을 보니까 임은 남쪽이다. 여러분들. 자, 임나는 중국의 문헌을 보니까 후한사라든지 진서에 보니까 전부 다 임은 남쪽이라고 표현했다. 그래서 뭐냐, 임나는 남쪽 가라이기 때문에 바로 김수로왕의 금강가야가 난가라다라고 이 양반이 논문을 쓰고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해요. 자, 논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임나의 임은 오행에서 남방을 의미하고 여러분들 가벌병정 무기갱신인 게 아시는 분. 자, 거기에 요 임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없지요. 북방임자 나오는데 북방임자는 어디죠 보면요. 북방을 가르치잖아요. 이 양반은 음양오행도 몰라. 그런데 논문을 썼어. 임나의 임자가 음양오행에서 남방이래. 미치는 거야 이거. 무식의 극치예요. 무식의 극치. 자기가 주장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어떻습니까? 난가라는 금강가야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문헌을 들여대는데 여기 보이죠? 남원임야다.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하냐. 우리나라 한자 공부를 안 하면 이런 꼬라지가 생깁니다. 한자 교육을 안 시켜가지고 여러분들도 아마 처음에 보면 속습니다. 남은 임야기 때문에 남쪽을 임자를 한다. 요리 해석하면 큰일 나죠. 한자 아시는 분들 한번 해석해 보시죠. 여기서 남의 임야라는 것은 남쪽이 어떤 남방이 임야라는 것이잖아. 남쪽의 역할이 임인데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음양 문제가 나오잖아요. 요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이 양반은 어때? 요거 해석을 할 줄 몰라. 한자를 몰라가지고. 그래서 결론이 뭐냐. 남은 임야다. 그래서 뭐냐. 남쪽은 원래 임이기 때문에 그 임나는 바로 금강가야다. 요렇게 난가라다. 이렇게 논문을 써가지고 지금 그 양반이 학자라고 지금 전국 다니면서 가야 강의를 합니다. 미치고 환장해요. 너왜 한자 기본도 모르는 사람들이 논문 써가지고 누가 통과시켜줬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너무너무 기가 찹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한자 결국은 뭐냐. 한자 심사한 사람도 한자를 음양오행을 모르고 가벌병정 무기갱신 인계가 뭔지도 몰라가지고요. 그 논문을 통과시켜줘가지고 부산을 난가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고 있고 자, 여기 보시면 논문까지 제목을 해놨습니다. 이게 보시면 여러분들 한자 아시는 분들 참고로 이 논문 보시죠. 배꼽 잡습니다. 야, 한자 공부를 안 하면 이렇게 논문을 쓰는구나 하는 것을 실리를 볼 수 있는 논문이 요 검색됩니다. 여러분들 구글에 검색됩니다. 논문이 한번 보시고요.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볼까요? 금강가야가 난가라인지 보겠습니다. 금강가야는 여러분들 532년에 망하죠. 기억하시죠? 532년에 금강가야가 망하는데 난가라가 어떻습니까? 금강가야라면 언제 망해야 됩니까? 532년에 망해야 되겠죠.
자, 일본서기를 보겠습니다. 일본서기 난가라가 나오는데 어디까지 나옵니까, 여러분들? 추고왕 8년 600년까지 난가라가 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난가라가 김수로의 금강가야 맞습니까? 아니죠. 그냥 아이들 IQ 한 자리만 하더라도 알아듣는 건데 왜 이렇게 국민들을 속이는지. 일본서기에 난가라가 600년까지 살아있는데 김수로왕 가야는 망했잖아요, 벌써. 근데 어떻게 김수로왕 가야가 난가라가 돼? 이런 1+ 기본적인 법칙도 모르고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는 난가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가야 사태가 터진 게 뭐냐면 여기 합천하고 남원을 일본서기 지명으로 요번에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사건이 요번에 터져가지고 나머지는 어때요? 대가야, 금강가야, 아라가야, 소가야. 이건 어떻습니까? 원래 우리나라 삼국유사, 삼국사기에 나오는 지명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는데 요 두 개는 어떻습니까? 일본서기에 관련된, 임나에 관련된 지명입니다. 이것이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일본 학자들은 뭐래요? 앞으로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야, 합천하고 남원이 일본서기의 지명이 전 세계에 인정받아버리잖아요. 일본서기 지명이. 그러면 그 다음 작업이 뭐겠어요? 일본서기 지명을 아예 이제 갖다 써버리는 거예요. 보면 완전히 막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걸 주장한 학자들이 뭘 하느냐? 아, 이거는 고도의 학문의 영역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관여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지금 하면서 끝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남은 시민들 들고 항의하는 모습 보이시죠? 저래가지고 지금 막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말씀드리고, 자, 이렇게 계속 항의는 일어나고 있고요. 해남요, 여러분들 해남 고향인지 있는 분 모르겠습니다. 저쪽에 강진이라든지 여기도 아예 도배를 해놨어요. 친미달에, 여러분들 친미달에 우리나라 가야 아니에요. 일본서기 지명입니다. 임나 지명이에요. 미치고 환장합니다, 알면. 제가 이걸 강진에 가서 강의하니까 강진에 있던 문화와 관련된 분들이 와가 너무나 다 쇼크를 다 받아버려요. 왜? 전부 다 자기들도 다 뭡니까? 강진이 친미달인 줄 아는데 저게 외놈의 지명이라는 게 외놈의 지명. 일본서기에. 그걸 어떻게 감히 말이지 우리나라 역사에 가야에 끌어넣어. 누가 끌어놨냐? 이병도 박사 끌어놨어. 이병도 박사가. 미치고 환장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말 못합니다. 우리나라 학자들이. 자,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 전남 보이죠? 전남신문에. 전남은 올해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대통령이 바뀌면 뭘 하느냐? 전라남도를 만사 복원이라는 타이틀로 돈을 타가지고 만사를 복원시킬 거라고 지금 꿈꾸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 볼까요, 여러분들? 전남이 만사라고 준항 알죠? 준항의 만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논문을 쫙 읽어보시면 여기 뭔지 아닙니까, 이게? 우리나라 기준의 만사가 아니라 일본서기의 임나사연의 문제예요. 임나일본부가 나오는 배경이 되는 임나사연이 전라남도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나라 학자들이 이걸 이번에 새 대통령한테 건의해가지고 돈을 다 쓸 거라고 공식적으로 좀 기사가 다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모르지. 왜? 만사하면 기준왕이고 만 줄 알고 있는데 실제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냐? 다라, 탁순, 가라. 이게 우리나라입니까? 난가라? 일본서기에 등장하는 지명이에요. 우리나라 가야 아니에요. 요걸 전라남도에 비정할 거야. 이거에 보면 완전히 외놈을 완전히 속을로 지금 경상도 전라도 먹은 것도 먹은 것도 모자라가 전라남도까지 어떻습니까? 완전히 일본서기로 이제 잡아버릴 거라고. 그것도 우리나라 국고를 가지고. 일본은 코도 안 풀고 어때요? 일본은 요번에 승리합니다. 이리 가면 말 그대로 임나일본부 그대로 살아나는데 여러분들 고령 대가야. 자, 제가 오면서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모르는 게 뭐냐면 고령입니까? 고령이 몰라요. 고령. 대부분 뭐냐? 제가 이게 안타까운 게 왜 이쪽 지역에 계신 분들이 어느 선점을 왜 늦게 했느냐? 지금은 저쪽 여러분들 알고 있는 이 고령, 또 고령에 있는 분들 들으면 또 기분 나빠건데. 자, 저쪽 고령은 대가야라고 써야 돼. 왜 앞에 고령 붙여? 고령 붙이면 안 되지. 아무리 고령에서 유물이 나왔다 하더라도 돼요. 원래 그쪽 지역의 원래 지명은 가야의 대가야예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고령이 뭡니까? 원래 삼국사기에 나오는 고령이 여기입니다, 여기. 근데 문제는 뭐냐? 어느를 뺏기버렸어요. 고령가야라고 저쪽 동네에. 뺏기는 바람에 뭐다?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투혼법칙 상관없이 우리는 곤영가야라고 해야 된다. 발음이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찾으시기 바랍니다. 찾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이렇게 왜? 이 정통성입니다. 정통성. 어떤 정통성이 볼까요? 오늘 스님하고 가셔가지고 아마 이 유튜브 보시는 분들 처음 보실 겁니다. 처음 보시는 거. 왜? 구글에 검색해도 이 자료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오늘 직접 스님하고 가가지고 김수로왕의 동생 김고로왕이 세웠던 어떻습니까? 바로 고령가야의 그때 어떻습니까? 의진의 모습을 오늘 찍어 왔습니다.
아마 유튜브 사상, 자료 사상 지금 인터넷에 첫 공개가 될 거예요. 무덤은 다 있다고 많이 나오는데 그분들의 모습, 김수로왕의 모습이 누군지, 일대 고로왕이 누군지를 사진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것도 인터넷에 많이 퍼날라가지고 많이 어떻습니까? 검색되게 만드십시오. 여러분들이 고령가래가 살아나려면 어때요? 저 가야 유적 관련된 사진이라든지 계속 인터넷에 어떻습니까? 시에서 군에 탁 올려야 됩니다. 검색이 돼요. 그래야 국민들이 알아갑니다. 자, 이렇게, 자, 오늘 처음 여러분들, 이분이 바로 삼국사기에 나오는 고령가야 어떻습니까? 첫 태조입니다. 태조. 그 어떻습니까? 바로 왕비. 근데 인터넷 검색에도 안 나와요. 그래서 오늘 제가 유튜브로 처음 여러분들께 올려드립니다. 아마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보실 건데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자, 여기 보십시오. 우리 선임 아까 나온 거 보면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선임 자료 잘 정리 잘 하세요. 이렇게 보면, 신문에. 이게 나오잖아요. 여기 보십시오. 자, 삼국사기에 원래 고령가에 보십시오. 나오잖아요. 고령 나오는데 두 번째 때문에 고령이라 해야 되는데 고령으로 지금 쓰잖아요. 보면. 이게 헷갈리는 겁니다. 국민들은.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고령가야, 대가야 여기 있죠? 대가야 여기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지금 살고 있는 이 고령은 어때요? 삼국사기를 본다면 정통성의 가야예요. 정통성 가야. 왜? 역사 기록에 나오는 가야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 학자들이 이 고령을 지금도 인정 안 하고 있다는 이겁니다. 왜? 자기들이 열심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 열심히 임나 일본부에 임나를 전라도 경상도에 다 갖다 붙였는데 차마 여기까지 올 줄을 몰랐어요. 자기들은. 낙동강 위쪽을 타고 올 줄을. 그래서 지금 어때? 우리나라 학자들 불러놓고 여기 고령가에 강의시키면 아마 대충 말 안 할 겁니다. 여기가 진짜 삼국사기 많은 고령이냐. 이 내용 기록 그대로 본다면 어떻습니까? 삼국사기 기록 본다면 여기가 100% 여러분들 정통성 있는 고령가야 맞습니다. 요걸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여기 계시는 분들이 살려내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고령은 언어를 뺏겨가지고 고령 대가야가 그냥 고령가야로 돼버렸는데 이거 이제 이 자료도 계속 여러분들이 올리셔가지고 차별화시키셔야 됩니다. 인터넷에. 우리가 진짜 고령가야다. 이걸 알리셔야 돼요. 왜 역사에 기록에 남아있는 가야를 죽입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그리고 오늘 스님하고 쭉 다니면서 직접 이거 가야 고분까지. 야, 이걸 가보니까 진짜 제가 현장 가보니까 또 열불이 치오릅니다. 왜? 그냥 사진 보는 거하고 가서 고분을 직접 가서 보니까 답사하면서 밟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보면. 자, 여기 여러분들 인터넷 처음 보는 분을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여기 보시면 고려에 어떻습니까? 태조에 이게 능이 있는 모습 여러분들 보여드립니다. 반드시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고령도 이것도 여러분들 이거 빨리 이거 선점해야 돼. 이거 뺏겨버리가지고 너무 안타까워요 보면. 아니라면 이제 여러분들 계속 곤형으로 써야 됩니다. 곤형으로. 자, 이렇게 가는데. 자, 여러분들 이게 김수로왕의 능이 아닙니다. 지금 전국에 인터넷 보시는 분, 오늘 처음 머리 틀라고 처음 보시는 분이 많을 건데, 여기 바로 능은 바로 김수로왕의 동생이 어떻습니까? 바로 상주 쪽에 있는 뭡니까? 곤형에 와서 세운 어디입니까? 고령 가야를 세우면서 그분의 바로 능입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주목 안 됐다가 최근에 이제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이 역사를 찾기 위해서 찾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상주에서 반드시 어때요? 관광 코스에 잡아넣으십시오. 잡아넣어가지고 많이 또 알리셔야 됩니다. 최대한 많이 알리고요. 왜냐하면 이거 아는 분이 없어요. 그냥 가야의 왕릉 누구냐 하면 김수로왕 허왕후 기억하고 저쪽에 구영왕릉 산청에 요거 정도 기억하지 나머지 기억 못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아마 고령가야의 태조의 무덤이 여기 있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진짜 머리 틀라고 처음 듣는 국민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많이 알리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어떻습니까? 왕비능이고요, 보면요. 왕비능.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이름도 끝내줘요. 뭡니까? 이게 천자를 상징하는 자자잖아요. 그 다음에 자금문이라 해가지고, 이 자금성의 자자자입니다. 자, 이 천자 문화입니다. 가야도 여러분들 천자 문화입니다. 이런 걸 잘 보셔야 되고요, 보면요. 자, 이런 것도 있는데, 여러분들 이걸 관광 상품으로 많이 보시고, 오늘도 이제 직접 이 강의하기 전에 가가지고 직접 보고 어떻습니까? 사진을 빨리 잡아놓은 겁니다. 이게 지금 오봉산에 스님 말로는 제가 몇 군데를 들어봤는데, 여기서 산이 쭉 펼쳐져 있는데, 약 600여 개의 어떻습니까? 고분이 있답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면 가야 유물 증명하고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밑에 발굴할 때 벌써 3만 점 나왔다면서요. 3만 점의 가야 유물이 나왔는데 지금 박물관 다 지하에 다 갖다 놔놓고 절대로 연구 안 하고. 왜? 자기들이 이 가야를, 곤형 가야를 지금까지 가야에서 지급했거든. 인정 안 했거든. 유물이 쏟아져 나와도 인정 안 하려는 거예요, 보면. 왜? 자기들이 그렇게 조선 정통부대부터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그게 자기들 학통이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시면 어때요?
우리나라 보십시오. 대부분이 대가야. 고령에 지금 말하는 고령 대가야 쪽에 한계선으로 다 잡아놨죠. 이 선을 안 넘게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가야사가 만들어진다. 여러분들 살고 있는 위쪽입니다. 여기서 가야 영역이 더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 앞으로 뭐냐? 여기 보시면 이 글자 있죠, 여러분들. 요 글자는 우리나라 가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모르고 가야 하는 분들 요거 가야인 줄 아는데 여기 이 글자는 전부 다 건강국 몇 개 빼고 탁순이라든지 이거는 일본 서기의 임나입니다. 우리나라 가야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 가야가 임나가 아닙니까? 저는 일본 서기를 읽어봤습니다. 일본 서기의 가야와 임나는 완전히 틀리고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가야가 임나라는 것은 중국의 책에 있다고. 개소리예요. 그런 양반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뭐라느냐? 그 중국 책 가져오라고 한번 보시죠. 중국의 원문에 보면 그 가야가 우리 가야가 아니에요. 근데 국민들은 그런 상황 말하면 깜빡 넘어가요. 중국에 남재서에 뭐가 나오고 뭡니까? 이 나오면 학자들이 저리 주장하니까 거기에 우리나라가 임나라고 나와 있는가 보다. 그 임나는 우리나라 가야 아니에요. 원문에. 얼마만큼 장난치는지 압니까? 학자들이. 국민을 무식한 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가야가 어떻습니까? 뺏긴 겁니다. 가야를 일본한테 뺏기버렸는데 여기 전부 다 돼요. 여기 보시면 임나 지명 다 붙여놔 버렸잖아요. 이게 원래 우리나라 가야인데 자 여기 가야 아까 우리 어르신 이야기한 것처럼 어때요? 대가야 나오고 성산가야 나오고 원래 삼국사기에 나오는 고영가야 어디 갔어? 아까 능 봤잖아요. 능에서 나왔다면서요. 무덤 어떻습니까? 능에 뭡니까? 그 석비까지 나가서 여기가 왕능이라고 나왔다면서요. 무는 증명해주지. 무덤 앞에 능에서 뭡니까? 여기가 태조 왕릉이라 가지 무덤 비문까지 발견됐는데 뭘 더 요구해? 여기 고린가에 맞잖아요. 100% 문헌상. 그리고 무덤 왕릉도 그 지금까지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존되어 있고 하는데 무슨 개소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어떻습니까? 여기가 고령이 아니라고. 저쪽 밑에라고. 그게 학자입니까? 그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문헌 듣고 고고하기 다 개소리하고 자빠졌고 말이지. 다 밝혀줬는데. 그죠? 여러분들 고령에 계신 분들 자존심 가지고 지켜내십시오. 그건 학문 아니에요, 보면 여러분들. 자, 이렇게 다 해놨는데 이 자기들이 뭡니까? 삼국사기 여기 있는 김수로왕 동생이 있었던 고령가에 있다고 해놨는데 다 빼버렸잖아요, 보면. 이게 아니잖아요, 가야사. 그죠? 자, 이 누가 만들었냐? 여러분들 왜 우리나라 학자들이 가는지 알죠? 요 논리를 만든 사람이 금소령이고 바로 쏟아서 끼치고 이병도 씨입니다. 우리나라 학자들 가야 하는 사람들 절대로 어떻습니까? 이병도 욕 안 하랍니다. 왜? 이 양반들이 세운 틀 속에서 우리나라 가야사를 만든 사람들이 우리나라 지금 전국의 모든 가야 연구하는 학자들입니다. 자기 할아버지를 요구하면 안 되잖아요. 할아버지 요구하면 자기 얼굴에 똥 치르는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가야 하는 사람들이 이 양반들 욕을 못 합니다. 왜? 쉽게 말하면 처음부터 잘못된 단추인데 가야가 임나가 아닌데 가야가 임나라고 단추를 맞춰놓은 사람들이 요 사람인데 이 밑에서 어떻습니까? 지금 전국의 국사학과의 모든 학자들이 길러져가 가야를 임나라 만들어놨는데 이 양반들 욕하겠습니까? 비판 논문 절대로 못 씁니다. 왜? 제 뿌리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그런 요구하면 돼요. 절대로 안 합니다. 왜? 자기 뿌리 제거하는 거 똑같기 때문에. 자, 이 논리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자, 제 연어는, 와서 이제 직접 강의 현장을 들어보니까, 제 염원은 그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오늘부라도 다시 어떻습니까? 이 곤정가야를 진짜 바르게 복원하는 사업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일본서기 지명 못 붙이게 하십시오. 그 붙이면 어때요? 장난 다 칩니다, 이제. 그거 가지고 옆에 동네 전부 다 일본서기 지명 다 갖다 붙여버리고요. 그러면서 돈 타먹습니다. 지금 600여기 고분군 가보니까 독을 다 많이 당했던데 저리 처박아 놓을 거예요, 지금. 어떤 분은 아까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우스갯소리인데 자기가 그쪽 지역 어떻습니까? 이렇게 땅을 밭을 가는데 가야금이 나왔다 이거예요. 자기는 몰라서 잡아 던져버렸대, 저 밑에. 이게 돼, 왜? 그런 역사를 안 가르쳤잖아요. 이 지역에서 여기가 고령가야라고 안 가르쳤잖아요. 땅을 파다 보니까 가야금이 나와서 그냥 버렸다는 거야, 이게. 몰라서. 여러분들,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 자, 말씀드립니다. 이영식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본 서기는 기록대로 보자고 했습니다. 이 양반이. 이분 은퇴했죠. 이분 말씀대로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이분이 일본 서기 기록을 있는 그대로 보자. 그러면 가야가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영식 교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 보겠습니다. 가야가 임나라면 태상이 같아야 되겠죠.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나라 가야는 서기 42년에 건국됐다고 삼국유사 삼국사기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일본 서기의 임나는 언제 등장합니까, 여러분들? 김수로왕이 가야를 세우기 전에 벌써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세우기 전에 약 70여 년 전부터 임나가 일본 서기에 등장합니다. 그럼 뭐냐? 우리나라 김수로왕의 가야하고 일본 서기의 임나하고는 완전히 다른 나라예요. 왜? 태상부터 출발부터 틀립니다. 그런데 왜 같다고 가르칩니까? 그럼 이것도 내가 인정 못 하겠다. 그러면 망한 날짜라도 같아야 되겠죠, 여러분들. 자, 망한 날짜 같은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자, 금강가야 532년, 대가야 562년에 망하죠. 여러분들. 자, 그럽니다. 그러면 가야가 임나라면 똑같이 어때요? 임나가 몇 년에 망해요? 최고로 버티다가 562년에 망해줘야 되겠죠. 그죠? 일본 서기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거는 도저히 제 말도 안 믿기면 여러분들이 직접 일본 서기 읽어보라 이거예요. 그 사람들 말 듣지 말고. 자, 일본 서기를 보면 어때요? 646년, 가야는 벌써 562년에 대가야가 다 망했습니다. 그런데 646년에 보면 어때요? 임나가 살아있어요. 조공까지 바쳐. 이때부터 이때 이제 조공이 끊어지는 기록이 646년에 임나가 이제 조공 바치는 것을 멈췄다. 일본 서기에 임나가 사라지는 때는 646년입니다. 시작도 틀리고 끝도 틀린데 왜 가야가 임나가 됩니까? 웃기는 거잖아요. 보면 임나 일본군은 없었다. 하지만 임나의 지명은 전라도 경상도다. 이게 우리나라 학자들 주장입니다. 아이들 데리고 장난칩니까 지금? 자, 이런 논리를 가지고 오는데,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 쭉 보시죠. 우리나라 학자들 특징이 뭐냐면 절대로 우리나라 삼국사기, 삼국유사, 특히 삼국사기,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초기 경국사 절대로 인정 안 합니다.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이쪽 지역에 가야 초청 강의를 누가 교수를 불렀다. 뭐부터 물어야 된다? 당신 삼국유사, 삼국사기에 나오는 가야 경국사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김수로왕 가야사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안 하면 가. 요거면 끝납니다. 괜히 불러가 돈 주지 마십시오. 안처럼 어때요? 우리 국민들한테 임나사 가르칩니다. 임나사. 가야 일본 서기 임나사를 가지고 우리나라 가야인 것처럼 가르쳐요. 왜? 자기들이 밥벌이가 지금까지 그리 왔기 때문에. 자, 이렇게 나가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학자들 보십시오. 절대로 인정 안 하는 이유가 뭐냐?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일본에 어떻습니까? 이쪽 가서 개척했다는 거 이걸 싫어해 우리나라 학자들은. 도대체 전생에 스님이 계신데 그랬는데 전생에 왜 놈들인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 일본을 가서 개척했다는 것은 대단히 싫어해. 이 양반들 논리는 어때요? 외가하고 우리나라하고 교류를 했다든지 외에서 문화가 전파되었든지 교류했다는 표현을 잘 써요. 가야 연구하는 사람들. 제가 보면 전생에 외놈들이라 외놈들. 무슨 억한 심정이 있는지 아이 고구려 백제 신라 다 가서 열었다는 거 아시잖아요. 야마토 정권도 철기 문화 전부 다 원래 가야 문화가 들어간 거 아닙니까? 가야가 일본 열대에 쫙 깔렸는데도 그 깔렸다 소리 절대로 안 하는 학자들이 우리나라 학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전라도 경상도가 바로 그 임나다. 요렇게 주장합니다. 이게 배꼽 잡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이니까 이거 이제 여러분들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고령가야에서 나온 거 여러분들 지금 고령가야는 대가야입니다. 참고로 잘 보시고. 자, 대가야 왜냐면 이거 강의를 넣은 이유가 뭐냐면 자꾸 이제 하니까 저쪽에서 뭐라 나오냐면 전방후원묘 지금 영산강 지역의 전방후원묘 우리나라 많죠. 그걸 자꾸 외놈의 무덤이라 주장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덤의 형식이 외놈의 무덤 형식이다 하면서 어때요? 그게 외인들이 우리나라 전라도 쪽에서 와서 살았던 증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면서 지금도 신문에 기사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오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대가야 유물이 일본 천황가하고 연결되는 고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한번 보게 됐습니다. 자, 경상도에 의해서 전라도를 일본 서기 임나로 만드는 한국인들 말씀드렸고요. 이제 자, 기사 보면 전부 다 떼요. 우리나라 남해안, 경남이고 전라도에 전부 다 떴으면 외식의 무덤이 나온다고 계속 저렇게 글을 씁니다. 우리나라 학자들이. 자, 나오고 있고. 그런데 정작 뭐냐? 뭘 여러분들 보셔야 되느냐면 이게 전방후원, 우리나라 영산강 지역의 전방후원입니다. 일본의 전방후원입니다. 가장 큰 피라미드보다 더 큰 피라미드. 속된 말로 돼요. 더 큰 무덤이 일본에 나와요. 닌도쿠 황릉이라고. 자, 무덤 형태가 같습니다. 거의 비슷한데 이런 형태로 일본 열도에 쫙 깔려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일본 학자들, 우리나라 가야 학자들이 요 사람들이 우리나라 영산강 쪽, 전라도 쪽 끌어와서 이 무덤을 만들었다. 요걸 주장합니다. 논리는 딴 거 없어요. 가장 간단한 건 요 논리입니다. 계속 이 논리를 지금도 쓰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강주에 어떻습니까? 강주에 이 무덤이 있어요. 그럼 이게 외계의 무덤이라면 강주 사람들 다 외놈들 후손들입니다. 외놈들 후손들이에요. 왜? 그쪽 집에 한 200년까지 있었으면 다 외놈이 시지. 그죠? 자, 이렇게 되는데 자, 거기에 나오는 토기가 요 토기입니다. 자, 이런 토기예요. 이게 일명이 일본에서 가면 한의화라 부릅니다. 한의화.
그럼 뭐냐? 우리나라 가야 사는 사람들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런 무덤에 반드시 일본의 외식 토기가 나온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볼까요? 이 토기의 기운은 어딘지 여러분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쪽에 고창하고 나오는 그쪽에 고창의 토기고, 이게 일본 쪽에 나온 토기입니다. 혼조시에 나오는 거. 그게 같죠? 같죠? 그럼 뭐냐? 우리는 요리 같다 해야 되는데, 절대로 우리는 요리 같다 안 해요. 요리 왔다, 이게 요리. 여기서 왔다, 이겁니다. 요게 우리나라에 가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한의화의 실제 뿌리가 어디 되느냐를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까지 주목되지 않았던 바로 몽천토성에 어떻습니까? 서울대 박물관에 나오는 몽천토성에 있는 백제 초기의 유물입니다. 그게 여러분들 뭐가 있습니까? 통영동기인 한야가 나오죠. 요거 이야기 아무도 안 합니다, 이거. 그러면 뭐냐? 이런 토기는 일본에서 만들어가지고 일본에서 우리나라 남부로 왔다고 가르치죠. 여러분들, 백제에 나옵니다, 백제. 백제 초기에 어떻습니까? 한야가 나와요, 일본식으로 말한다면. 자, 어떤 모양까지요, 여러분들? 자, 보십시오. 나오잖아요. 왜 여기서 저리 건너갔다는 말을 안 합니까? 왜 자꾸 여기 들어왔대요? 무덤도 외계고, 토기도 외계라고. 웃기는 짓거리입니다, 제가 보면. 장난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유물 보겠습니다. 이런 거 여러분들, 이 토기도 보겠습니다. 일본에 가면 뭐냐, 여기 보시면, 오사카에 가보시면 뭐예요? 이 토기 나오죠? 이거 구멍이 뚫렸습니다. 이거 나주라든지 가면 많이 돼 있죠? 고성도 많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는 뭐냐, 일본에서는 뭐냐면 보시면 이게 세키 문화를 해가지고 나오는데, 한반도 남부 출신들이 다 갔다고 일본에서도 한쪽에서는 쓰나요? 근데 우리나라 학자들은 불리한 거 절대로 이야기 안 하죠. 왜? 이거는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건너간 사람들이 만드는데, 이런 유물 어디 가면 하느냐? 이런 볼까요? 전남 지역하고 경남 가고 고성 가면 뻥뻥 뚫린 거 맞죠? 요리 명확한 거는 우리나라 학자들 언급 안 합니다. 잘 안 보이는 거 거꾸로 이제 주장하기 위해서 요런 거 있다는 거는 절대로 말 안 해. 안 하면서 어때요? 일본의 토기가 아까 우리와 한야가 전라도에 있다. 요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학자들 수준에 보면요. 자, 이래 나오고 있고요. 여러분들, 뒤에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초기 천황가의 무덤인 바로 뭡니까? 여기 보십시오. 사이토바루의 고분군입니다. 사이토바루. 여기에 뭐가 나오느냐,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어때요? 자, 보시오. 여기서 나온 철모가 이 철모입니다. 이 철모는 어디서 나온 거요? 지금 대가야 쪽에 나온 철모입니다. 같습니까? 틀립니까? 100% 같죠? 그렇기 때문에 장영박물관에 가면 어떻게 해놨느냐? 미치고 환장합니다. 표현을 또 이제 분리하면 안 되잖아요. 저쪽에 했다. 그런 게 뭐냐? 교류한 흔적이다. 그때 일본하고 교류한 흔적이다. 아니면 뭐다? 일본에서 철기를 수입해가지고 이렇게 수출한 거다.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살살 돌립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어때요? 일본 천황가의 뿌리 되는 거기에 무덤에서 나온 철모하고 우리나라 고령의 어떤 지금의 대가야 쪽에 나온 철모하고 어때요? 싱크로율 100%입니다. 똑같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보십시오. 거기 나오는 철모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도. 자, 여기에 보면 어때요? 어떤 철모가 나왔습니까? 앞에 똑같은 가야 철모가 어디에요? 보면요. 일본의 6세기 무덤에 그대로 나왔어요. 자, 나오죠? 여러분 처음 보는 분도 있을 겁니다. 또 보겠습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보겠습니다. 자, 앞에 볼까요? 멋지죠? 금색 칠해놓으니까. 요것도 우리나라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어디에요? 일본에서 나온 건데 금색 칠한 고무인데 어떤 거예요? 고령 거죠? 대가야 거죠? 대가예요. 대가야 철모가 여기에 그대로 나라 지역에 지금 박물관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나옵니다. 자, 여기서 머문 게 아닙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임이 아니라 바로 일본의 가장 큰 어딥니까? 전방 후음의 이 인덕왕릉, 인덕천왕이 어떻습니까? 거기에 나온 고분군에 나온 철모도 우리나라 대가야 철모입니다. 이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가야학자들은 오면 절대로 철모 나왔다는 이야기 안 합니다. 안 하고 어때요? 고분군 형태가 저기는 가야, 일본에는 가야 형태의 고분군이 발굴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돌립니다. 무덤이 형태가 어쨌든 들어놓은 사람이 뭘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주인공이 뭘 가지고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그 말은 절대로 안 해. 안 하면서 어떻습니까? 일본 열도에 가면 우리나라 가야의 유물에 가야의 고분군 형태가 없다고. 이렇게 말을 돌려댑니다. 근데 왜 이 양반들이 가야 철모를 가지고 있어? 그죠?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예 작정하고 준비해 왔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보시죠. 이 주변에 여기서도 나온 거 보시죠. 몇 개입니까, 이거?
전부 다 어때요? 가야 철모에 가야 철모. 일본의 전방 보면 주변에서 나오는 철모가 왜? 철의 왕국이 어떻습니까? 가야 아닙니까? 자, 이래가지고 다 나오고 있고요. 보십시오. 이거는 고령에서 나온 거고, 여기 대가야 나온 거고, 이거는 전남 고흥군에서 나온 거고, 일본에서 나온 철모 보이시죠? 앞에 형태 보시죠? 같죠?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혹시나 제가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와서 무덤이 형태가 됐다고 입을 찢어버리십시오. 뭐냐? 일본에 말하는 전방 후미의 주인공들이 다 가지고 있던 철모는 전부 다 가야의 철모입니다. 초기는 가야가 완전히 왜 어떻습니까? 일본 열도를 지배했어요. 아마 여기서 다 넘어갔을 거예요, 보면. 그런데 왜 자꾸 거꾸로 거기서 왔다고 가르칩니까, 지금? 우리나라 가야하는 사람들이. 이게 임나잖아요, 임나. 가야에 임나를 붙이는 거. 자, 이렇게 나갑니다, 보면. 그래서 결론은 뭐냐,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참고로 보셔야 될 거. 우리나라 가야 사는 사람들 절대로 가야사, 김수로왕을 건국사를 부정하기 때문에 돼요. 저 사람들은 가야 사는 사람들 아닙니다. 누굽니까? 임나사를 주장하는 학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시고 어때요? 앞으로 그 학자들 말 들으십시오. 말 들어보면 어때요? 저 양반이 여기 와서 가야를 강의하러 왔는지 아니면 일본석이 임나 강의하러 왔는지 그 유심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다 보입니다. 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학자들이 가야를 임나라고 다 만들어버리는데 이게 어떻게 할까요, 이제? 일본이 앞으로 임나 일본부를 들어대면 우리가 방어할 논리가 없는데 왜? 한국에서 가야 학자들이 전부 다 가야는 임나라고 만들어버렸는데 이게 어떻게 방어할까요? 동북공정 당한 것처럼 똑같이. 자, 여기 나오죠. 우리나라 학자들 국민들한테 그럽니다. 임나 일본부 폐기했다고. 여러분들 2015년에 나옵니다. 일본은 임나 일본부 폐기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임나 일본부 그대로 정사로 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짓말 합니다. 그대로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 그 학자들이 항상 시민 강좌 오면 그래요. 2015년에 2000 나오죠. 15년에 한일 공동협정으로 임나 일본부 폐기했다고. 그 거짓말이에요. 폐기한 적 없습니다.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그대로 일본은 임나 일본부, 전라도, 경상도가 자기들 땅이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합천과 남원을 일본석이 지명으로 유네스코에 등재를 해버리면 어떤 꼴이 생깁니까, 여러분들? 자, 학문은 학문이라고 제발 앞뒤 생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일본한테 논리를 안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학자들은 절대로 그거 안 합니다. 그대로 간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간다고 되어 있고, 자, 이렇게 만든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았죠? 자,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배운 한국사, 여러분들 오늘 실제 또 너무 충격받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배운 한국사는 어디서 만들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1920년 심상수학 국사입니다. 조선 총독부 국정교과서예요. 이 내용이 100년 동안 여러분들 안 바뀌고 여러분들께 교육이 됐습니다. 우리 국민들한테 강복 후에. 우리나라 학자들이 그러죠. 시민사기 극복됐다죠. 극복 안 됐습니다. 이 원문은 여러분들 국사편찬위원회 자료를 찾으면 일본의 이 원문을 그대로 이렇게 번역본하고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파일을. 그래서 직접 들어가셔가지고 심상수학 국사를 쳐보시면 어때요? 국사편찬위원회 그 자료를 보시면 이 자료가 나오는데 1920년부터 일본이 가르친 국정교과서로 가르친 국사가 한국사에 지금까지 가르치고 있다는 이 끔찍한 사실. 그러면서 식민사학이 폐기됐다고 이런 헛소리를 합니다. 우리나라 학자들이. 여기 보시죠. 거기에 나오는 첫 부분이냐. 당군은 원래 역사에 없었다. 요걸 딱 제일 앞에 붙들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조선의 역사에서는 당군은 없었다 해가지고 아예 당군을 제거시키고 이 책은 출발합니다. 누구가 들습니까? 아까 보셨죠? 고조선은 어디다? 옛날에 반도의 북부를 조선이라 불렀다. 2020년 국정교과서의 내용이 여러분들 1920년 조선 총독부 국정교과서 내용하고 같습니다. 북쪽만이 고조선이었다. 요게 그대로 1920년 자료에 나옵니다. 교과서에 나옵니다.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뭐냐? 자, 당군은 제거됐고 기자는 전설이고 실제로는 조선의 너희들 역사는 뭐냐? 이만조선 한사군부터 해가지고 뭐냐? 중국의 식민지부터 출발했다. 자, 어디까지요? 볼까요? 더 충격적인 거. 자, 동북공정이 요거 따라 했습니다. 100년 전에 일본이 어떻게 하느냐? 너희 조선은 한사군의 영역이고 거기서 나중에 그 나라는 북한은 어때요? 위나라의 영토가 됐고 진나라의 영토가 됐다고 여기 그대로 나옵니다. 요게 요번에 중국의 동북공정 지도로 그대로 100년 후에 나왔어요. 여러분들 참 이거 알면 너무너무 국민들 모르니까 그냥 다 참고 있죠. 알아보십시오. 이게 중국의 동북공정 지도를 만들어준 사람이 100년 전에 조선 총독부예요. 그대로 요번에 동북공정 지도가 여기 나오잖아요. 위나라 영토였고 진나라 영토, 한사군의 영토가 바로 북한 평양이 북한이라는 거. 이게입니다. 이거. 요게 그대로 나와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나라 학자들이 왜 이제 이걸 국민들이 모르니까 돼요. 아직도 한사군 낭낭을 들먹이는 겁니다, 보면. 그리고 임나 보십시오. 임나에 대해서 임나가 가라라는 증거가 뭐냐? 조선 사람들을 교육을 시킬 때 가야가 임나라고 일본 서기에 임나 일본부에 임나라고 가르치는 증거를 들대라. 뭘 가르치느냐? 강개토항 비문에 있다. 정경대서 타피에 있다. 삼국사기 강수열전에 있다고 가르쳐라. 이게 교과서예요, 그때. 이 내용을 지금 우리나라 가야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시민강좌 세우면 요걸 그대로 주장합니다. 요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가야가 임나라 주장합니다. 여러분들 어디 나온 책입니까? 100년 전에 조선 총독부가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가르치라 교육 지침 내린 내용이에요. 요거 때문에 요렇게 가르쳐가지고 너희들 가야를 임나로 만들으라고. 요걸 100년 전에 이렇게 조선 총독부가 가르쳤는데 요걸 100년 후에 우리나라 가야 하는 사람들한테 시민 강좌합니다. 요걸 와서 그대로 똑같이 합니다. 아, 강개토항 비문하고요. 강수열전하고요. 정경대서 타피해 보면 우리나라 가야가 임나라고 나와요. 여러분들 원문 보면 가야가 임나라는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 뒤집어 씌웠습니다. 나오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는 지금 100년 동안 어떻습니까? 조선 총독부에서 배운 그 국사를 지금까지 배워왔다는 거. 여러분들 어떻게 이제 회복하시겠습니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어떻게 보느냐, 이걸 봐요. 상주에 왔기 때문에 상주하고 연결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역사는 어때요? 역사의 정통성부터 다 국통까지 무너지고 그 국통에서 또 정신사까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걸 찾는 길은 뭐냐? 우리 역사의 맥락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데 그 중에 뭐냐면 우리가 상주 지역에 있는 분들이 꼭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게 뭐냐면 바로 동학입니다. 동학. 자, 동학에 대해서. 자, 이게 깜빡깜빡하게 잘 안 먹힙니다, 이게. 자, 동학. 적어도 동학 어떠세요? 여기 계신 분, 상주에 있는 분들은 동경대전하고 용담유사 정도는 꼭 봐야 돼요. 왜? 일본이 옛날에 동학을 공격하면서 어떻습니까? 아주 강력하게 탄압한 그 동학 집단이 뭐냐, 이 상주 쪽에 있는 동학당입니다, 동학당. 여기 있는 문서 싹 뺏어가요. 뺏어갑니다, 여기. 자, 이런 짓거리까지 했는데 도대체 동학이 뭐길래 일본이 그렇게 나서가지고 어떻습니까? 이 씨를 말려고 했느냐, 동학에 대해서. 자,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들께. 이 동학에 나오는 안신가라든지 용담유사 내용 봐요, 이게. 여기 보면 동학의 사상은 여러분들 잘 보시면 뭐냐. 원래 우리 민족의 한당옥이 읽어보신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9,000년 정신맥이 동학에서 살아납니다. 우리 문화에 모든 어떻습니까? 뿌리에 대해서 그걸 드러내주는 것이 동학이에요. 뭐냐? 우리 민족이 천손민족이라는 그런 내용요. 동학에서 다 나옵니다. 하늘님이라든지 이게 이 용어 자체가 돼요. 동학에서 다 살아나요, 다시. 상제라는 용어 중국한테 뺏겼던 거 다 전부 다 다시 부르짖는 데가 동학이에요. 그러면서 뭐냐? 동학은 뭐냐면 이번 팬데믹을 넘어서 가지고 새로운 세계가 열린 데까지도 돼요. 동학에서는. 그래서 요즘 정치인들이라든지 학자들이 동학을 엄청나게 연구한답니다. 왜? 앞으로 미래의 비전을 연구할 수 있는 것은 그거 돼가지고. 근데 이건 동학은 어때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게 절대로 종교 아닙니다. 종교를 해버리면 어때? 벽이 다 생겨버려요. 동학은 그게 아닙니다. 원래 우리 민족의 학문의 정통성의 정신세계를 본다면 어때? 동학이 근대사의 가장 핵심이에요. 요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하셔가지고 동학 공부를 시간이 없어서 깊이는 말씀 못 드리는데 이걸 정리해 쫙 하셔가지고 나가시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동학에 대해서 우리가 몰랐던 동학하면 어떻습니까? 인내천으로 다 알았는데 용담유사라든지 동경대전 읽어보면 최재호 선생이 인내천 이야기한 적이 없어. 누가 했습니까? 손뱅이 선생이 한 거예요, 보면. 손뱅이 선생이 이야기했지. 언제 최재호 선생이 인대천을 이야기했어? 최재호 선생은 어때요? 원래 우리 민족의 천손문화, 이 하늘 문화, 이것을 강조해요. 그러면서 뭐냐? 앞으로 새로운 문명권이 열린다. 동학에서 우리 주장하는 게 앞으로 새로운 이 팬데믹을 넘어서면서 새로운 문화권이 열린다는 걸 동학에서 그렇게 강조해놨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 정신사상에서 동학을 가르쳤다면 이번에 팬데믹을 어때요? 우리 국민들이 대비를 했을 겁니다. 아, 동학에 이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이 온다고 벌써 생각을 했을 건데 문제는 뭐냐?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는 동학은 인내천입니다. 동학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냥 교주의 가르침을 그것이 마치 동학의 원형인 것처럼 배워가지고 그 자체를 어땠어요? 원형 틀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동학의 여러분들 깊은 내용을 직접 보시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요. 자, 한올림이 내 몸내서 아구군수 보존하네. 이 최재호 선생이 한 말입니다. 나라 망할 때 동학이 어떻습니까? 기관통 안에 다 죽잖아요. 보면 동학 일어나가지고 어때요? 그때 최재호 선생이 선언한 게 뭐냐? 한올림이 내 몸내서 우리나라 운수를 보존한다고. 이게 뭐냐면 나중에 역사에 들어가 보면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의 시작점이 어딘지 아시죠? 동학입니다. 동학부터 출발해가지고 독립운동군이 일어나는데 자, 빨리 가야 된다. 내용은 엄청나게 준비해 왔는데 시간이 좀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300만이 동학이 일어나가 어떻습니까?
다시 우리나라가 완전히 망해가네. 조선이 망했는데 다시 불을 붙이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아마 여기 고향이 정읍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읍의 보천교 700만이 일어나가지고 어떻습니까? 이 동학에 어떻습니까? 다시 심장부에 불을 다시 살립니다. 완전히 일본이 탄압한 걸 어떻습니까? 살리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 돼요. 요거. 선생님들 이게 아시죠? 이거. 그거 가보시면 서울에 가면 설명해놨습니다. 서울의 조계종 대흥정본부 건물이 원래는 정읍에 있던 건물이다. 설명까지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 독립운동사였어요. 그러면서 여기 청와대 있죠? 이 건물. 청와대 진 건물. 요 건물 뜯어가 요거 지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근데 독립운동사를 안 가르쳐가지고 어떻게 우리나라 독립운동사가 파괴됐는지를 안 가르치기 때문에 이런 역사를 다 빼버렸습니다. 학교에서. 배울 수가 없죠. 자, 이승만 대통령 이런 양반들이 전부 다 어떻습니까? 동학과 보천교하고 연결된 인물들입니다. 다 독립운동 자금을 여기서 받았다고 다 시인한 분들이 이분들이에요, 여러분들. 김자진 장군까지. 자, 그리고 그때 이제 독립운동사 어떻습니까? 투쟁사 보시면 돼요. 동학하고 보십시오. 이 양반들이 얼마만큼 독립운동했는지. 근데 지금 얼마만큼 우리 역사가 이 대한민국 건국사가 왜곡됐는지 보면 돼. 기가 찹니다, 보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여기 보십시오. 이게 일본 사람 무라야마 지준이 어떻습니까? 그때 동학하고 보천교. 그 관련된 지도를 그렸는데 이게 전부 다 그 사람들이 모였던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나라 천주교는 뭘 했는지 아시죠? 이 종교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자, 우리나라 임시정부 건국 100주년에 우리나라의 최고의 천주교 최고 책임자가 나와서 뭘 했느냐? 우리가 부끄러운 마음으로 참여를 한다 해가지고 공식 선언한 게 뭐냐면 그때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뺏겼을 때 돼요. 천주교는 뭘 했느냐? 공식적으로 천주교인들은 절대로 독립운동하지 말라고 법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천주교인들은 그때 독립운동 안 했습니다. 못 했어요.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조용히 했죠. 왜? 공식적으로 천주교 자체에서 어때요? 독립운동사 운동 금지시켜버렸어요. 보면. 이런 일까지 벌어졌는데 이런 내용을 누가 이야기합니까 지금? 서로 감추고 싶은 내용인데 그러면서 또 대한민국 있는데 뭔가 자기들이 뭔가 힘썼다고 다 이야기하지. 이런 참 부끄러운 내용. 그러면서 여러분들 보시죠. 대종교 10만 명. 대종교는 독립운동 가졌다고 10만 명이 다 학살당했고 어떤 분은 대종교면 그래요. 아, 또 왜 종교 이야기 왜 꺼냅니까? 왜 종교냐고. 여러분들 대종교의 종자가 종교 종자 아니에요. 제발 한문 좀 공부 좀 하고 그 종자는 사람 인변이에요. 보면 그게 원래 한당옥에 나오는데 보면 저쪽 옛날부터 6천년 7천년부터 내려오던 그 맥이에요. 그래서 홍합나천 선생님 때문에 종자를 할 때 뭡니까? 종교 종자를 한 게 아니라 사람 인변을 붙였어요. 보면.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르니까 어때요? 아, 대종교. 아, 종교네 또요. 여기다 와요. 미쳐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종교가 10만 명이 일본한테 학살을 당했는데도 지금 씨가 다 말라가지고 대종교가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들 몇 사람 남아 있습니다. 없습니다. 다 죽었어요 그때. 그리고 이런 동학했던 사람들 보천교 700만 다 죽었고 보면 뭐 남았습니까 지금. 그러면서 누가 나오느냐. 독립운동하고 상관없는 분들이 지금 독립운동회가 대한민국 만들었다고 다 해놨어요. 어떤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자료만 빨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상주에서 여러분들이 계시는 이 상주에서 동학에서 어떻습니까? 나온 목판본입니다. 거기에 보면 동학의 실체, 이것도 여러분들 참고로 말씀드리니까 꼭 시간을 가지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동학 가사, 동학을 직접 그때 했던 사람들이 남겨놓은 가사인데 여기 보면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인대천 없어요. 앞으로 중요한 게 뭐냐. 우리나라 이 지금 팬데믹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동학에서 뭐냐. 상주에서 나온 판본 보면 앞으로 12제국 전 세계를 완전히 초토화시킬 병이 나오는데 이 병이 나중에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부터 돈다고 동학에 나옵니다. 이게 기가 찹니다. 보면. 이런 것도 동학에 다 나와요. 자, 그러면서 다시 개벽이다.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거. 그리고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 쭉 나오죠. 이 필사본 보십시오. 다 나오죠. 이게 원래 동학의 원모습인데 싹 지워버리고 지금 인내천 다 만들어놨습니다. 동학이 뭔지를 모르게끔 다 만들어놨어요. 상주에 계신 분들 요거 동학 다시 여러분들 다시 세우십시오. 다시 동학의 원래 가르침을 다시 여러분들이 세워보시고 요거는 그때 상주에 있던 어떻습니까? 조선 일본 경찰들이 이거 다 뺏어갔는데 다른 데 복사본이 남아있어가지고 살아남은 책이 요 책입니다. 여러분들 요 책인데 이런 책이 보면 돼요. 자, 계명공상가라든지 여기 보시면 동학에 대한 이야기. 천지부모, 우리 민족이 천지부모를 모셨던 민족이고 하느님으로 천재 지내는 민족, 우리 민족이 천손민족이라는 게 여기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동학경전에. 그래서 동학을 다시 봐야 될 게 뭐냐. 동학은 지금까지 우리 생각했던 종교 이게 아니라 우리 한민족 역사맥에 어때요. 근대사의 가장 핵심적인 게 어떻습니까? 우리 민족의 정신사에 핵을 쥐고 있는 게 동학이에요. 근데 이것이 그리 조명 안 되고 인내천 이런 쪽으로 가면서 어떻습니까? 완전히 가치를 너무 어떻습니까?
모르게끔 그렇게 많이 바뀌어 있다는 거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자, 이런 것도 있고 또 한 번 바뀐 거 어떻습니까? 이것도 뭐냐, 요 책도 어떻습니까? 다 이제 이런 내용 볼까요? 이게 잘 안 되는데, 자, 이것도 여기도 보면 돼. 하나님 전에 천재 모시는 자손, 우리 민족이 요 자손이라는 겁니다. 오늘 아까 스님하고 어디 갔다 왔느냐? 여러분들 같이 가보시죠. 스님 소개 다음에 같이 이제 역사 세미나 할 때 이쪽 지역에 때 말 그대로 곤영가야에 어디로 보면요, 여러분들 소도라고 볼 수 있는 그 자리를 오늘 아침에 갔다 왔어요. 이 추운 날에 손 끙끙 끄는데 여러분 가보십시오. 신비로운 장소가 여러분들 여기 있습니다. 그것도 빨리 여러분들 보고 나셔가지고 간판 붙여야 됩니다. 그냥 놔두면 큰일 나고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지스님께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 보면요, 직접 한번 현장도 가보시기 바랍니다. 임시정부에서 우리나라 1942년 미치고 한자는 거 여러분들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만들었던 독립운동가들이 잡아놓은 역사관이 요 역사관입니다. 요거요, 우리나라 학계에서 그동안 학자들이 절대로 공개 안 한 자료입니다. 1942년 3.1절 선언문에 우리 민족의 국통을 어떻게 잡아넣느냐. 우리 민족은 처음 한국이 창립된 이래로 당군을 거쳐서 쭉 거치면서 때요, 대한민국까지 한민족에 의해서 주권은 기성되었고 전 국가의 인격을 보존하였다고 1942년 선언했습니다. 저기에 이만조선이 있습니까? 한사군이 있습니까? 왜 광복 후에 대한민국을 만든 이분들이 가르친 역사 맥을 안 가르치고 조선 총독부가 1920년 잡아놓은 그걸 실정사학이라고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지금까지 몇 년을 우라먹은 거예요. 대한민국이 진짜 정신이 살아있다면 어때요? 대한민국 역사는 요 역사관이 바로 잡혀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만드는 임시정부 떼고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호가 뭔지 여러분들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국민들 99%가 모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공식 문서의 국호가 뭘로 나간지 알아요? 대한민국입니다. 어? 대한민국은 어때요, 이게? 근데 이거 안 가르쳐 사람들이. 대한민국은 저 뒤에 임시정부 다음에 나온 줄 알아요. 그거 아니라 대한민국 만들어질 때부터 대한민국 원년으로 나와요.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임시정부의 대통령이 되잖아요. 밑에 사인이 뭘로 들어간지 알아요? 대한민국 원년으로 나가요. 그리고 광복 후에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 되죠. 그때 간부로 보면 뭐예요? 대한민국 30년 일이 나가. 그런데 지금 다 가르치지. 이제 왜? 독립운동사를 안 가르쳐버려가지고 다 개판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때요? 촛불이 이제 태극기로 나내가 싸우게끔 만들어. 정치인들이 미치고 환장하는 겁니다. 이게 이런 걸 여러분들이 현실을 잘 보시고, 자, 이게 원래 한민족의 한국의 임시정부에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을 만든 사람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놓은, 너희들 역사를 배울 때 이렇게 배우라는 거예요. 어디에 한사군을 감히 잡아놓고 말이지, 이만조선을 왜 잡아넣어? 여기 나오잖아요. 국가주권은 한민족에 의해서 개성되었고 전 국가의 인격을 보존하겠다 해놨잖아요. 선언을 해놨는데 왜 여기에 반하는 역사를 가르쳐 우리나라 학자들이? 제가 뭐 자기들이 뭔데? 어? 자기들은 한국 사람 아닌가? 어? 임시정부 사람, 우리 국통을 부정하는 인간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자, 이렇게 여러분들 다 잡아놨고요, 정립되어 있습니다. 3.1 독립선언서 여러분들, 이제 이거는 좀 쇼킹한 건데 오늘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립니다. 학교에 보면 3.1 운동선언서 뭐 5등은 자에 요거만 열심히 해야죠. 여러분들 여기에 참여한 33인들 기억하시죠? 중간에 배신하고 다 지랄했습니다. 보면 비난하는 거 아닌데 아시잖아요. 현실이잖아요. 독립선언서 다 제작해놔놓고 중간에 나중에 변질하고 배신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 교과서에 요것이 공식 선언문으로 3.1절 선언문으로 들어가요. 여기에 33인의 이 양반들 독립투쟁한 사람 누가 있는데? 있습니까? 글만 썼어. 그 양반들 총 들고 싸웠어요, 일본하고. 총 들고 싸운 사람들이 쓴 독립선언서 볼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거 다음. 자, 여러분들 직접 대한민국을 만들었던 조수왕 선생이라든지 김교원, 보조 때 뭐 여기 누가 갑니까? 안창호, 이승만 대통령까지 나와요. 이 양반들이 쓴 무호 독립선언문이 1919년 2월입니다. 여기 봐요. 여러분들이 국사 학교에서 배웠던 3.1절 선언문 어때요? 그 양반들은 글만 쓴 사람이 독립투쟁 안 했어. 직접 얻어 총 들고 어떻습니까? 싸우면서 직접 어떻습니까?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이 다 모여서 김자진 다 나오잖아요. 이 양반들이 쓴 독립운동사하고 3.1절 선언문의 차이점이 여러분들 뭔지 아십니까? 빨간 겁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은 자기가 종교를 뭘 했든 믿었든 어떤 철학을 가졌던 우리 민족의 독립의 중심에는 누가 있다? 당군입니다. 당군이 다 살아있어요.
그때 기독교 하시는 분들 제가 3.1절 선언문을 분석해 보니까 뭐냐. 제일 앞에가 우리는 당군의 자손으로 나와. 지금은 당군은 목을 쳐버리지. 지금은. 이상해졌어. 그때는 뭐냐. 종교를 어떤 종교를 하더라도 내가 기독교인을 하더라도 나는 독립운동하기 때문에 나는 조선이기 때문에 나의 뿌리는 당군이다. 이렇게 다 인정하고 모든 종교인들이 뭉쳐갔대요. 독립운동했는데 강복되자마자 당군 목을 다 쳐버려. 이게 어떤 나라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3.1절 선언문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3.1절 선언문에 당군 나옵니까? 없어요. 다른데 일본에서 쓴 이거 보시죠. 동경에 있던 유학생들이 쓴 거 여기 보시죠. 4300년에 장구한 어떻습니까? 역사 나오죠. 이 나와요. 이게 우리 역사. 이 사람들의 정통성이에요. 왜 이런 역사를 안 가르칩니까? 뭐 인류를 평화롭게 사랑하자 3.1절 그것만 날마다 가르쳐. 직접 총 들고 싸운 사람들은 그게 아닌데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다? 우리 역사를 찾을 때는 반드시 뭐다? 당군을 중심으로. 이게 나오잖아요. 여기 뭐가 나오면 여러분들 쭉 나오죠. 당군께서 뭡니까 보면 상제에 좌우하시어. 우리 민족이 천소민족이기 때문에 하느님 옆에 당군이 계시다. 여기서 누가 썼습니까? 이승만 대통령하고 이런 양반들. 이 양반들이 쓴 어떻습니까? 독립선언서예요. 왜 이런 독립선언서가 지금 대한민국 역사에서 안 가르쳐집니까? 앉아서 쓴 사람들 그냥 편하게 쓴 사람들. 자, 이게 우리 대한민국 현실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경상남도 하동에서 어떻습니까? 여기도 보십시오. 황천이 주시고 신명이도 독립선언서 보십시오. 다른 분들. 전부 다 뭐냐? 황천. 가야사 볼 때 보면 뭡니까? 김수로 왕이 배필을 만날 때 뭡니까? 허왕 와서 그러잖아요. 우리 엄마 꿈에 저 황천께서 나오셔가지고 하느님이 오셔가지고 네 배필은 저기 있다고 그래서 찾아와서 여기 나오잖아요. 그 황천이 여기 나옵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어느 순간에 이 황천 사상, 천손 사상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때요? 동학이 나왔는데도 동학의 가치를 모르는 나라가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꼭 읽어보실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임시정부 분들이 어떻습니까? 우리 역사관을 바로잡아놓은 것처럼 또 역사의 투쟁 속에서 제일 앞장섰던 홍범도 오동진 장군이 우리 후손들에게 어떻습니까? 보라고 직접 책을 찍어낸 것이 여러분들 환당옥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학계는 뭐죠? 환당옥이만 들어도 무조건 위서라고 주장하죠. 위서라고. 아마 틀림없이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글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당옥이 논문이 지금까지 발표됐는데 그중에 90%가 진실하고 다 밝혔고요. 10%라고 주장하는 우리나라 몇 놈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 안 하겠습니다. 연세대 모 교수 또 뭐 저쪽에 어린애 몇 명 교수된 아들 그 몇 명이 환당옥이를 위서라고 주장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환당옥이 진실하고 논문이 다 발표됐는데도 인터넷에 가보면 뭐냐 환당옥이 위서라고 도배를 해놨습니다. 근데 환당옥이 읽어보신 분들 아시죠? 가치가 읽어보면 가치를 압니다. 이걸 누가 만들었습니까? 누가 편찬해서 시켰습니까? 홍범도 오동진 장군이 자기 사제 틀어가지고 우리 후손들에게 읽으라고 어때요? 찍어낸 거예요. 읽으라고. 근데 이게 위서라? 이게 위서면 어때요? 독립운동사가 다 가짜예요, 보면. 자,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습니까? 역사관이 무너지면서 뿌리까지 잃어버렸는데 이덕기 교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요즘 요 아들 얼굴을 가리는데요. 요 아들이 속된 말로 박사 따고 교수 된 아들입니다. 이 양반들이 나서가 요즘 뭘 하는지 압니까? 강개토항 비문도 가짜다. 거짓말을 주장하는 애들이 요 애들입니다. 요 애들. 교수 자리 전화 놓으니까 국사학과 되고 나서 요지를 해요. 아, 고구리의 저 강개토항 비문은 뭐냐? 고구리 사람들이 뻥이 심해가지고 뻥으로 쓴 거라고. 믿을 바가 못 되다고. 그거는 참 욕을 해도 부족하고. 왜 그 사람들이 강개토항 비문을 요구하는지 압니까? 거기에 바로 가야사에 위배되는 강개토항이 원래 뭐에 보면요. 대마도를 건너서 왜를 탱징했다는 기록이 강개토항 비문에 나오거든. 물론 그 부분을 일본이 싹 지어놨지. 그 부분만. 그런 내용을 이야기해 주는 게 어때요? 강개토항 비문인데 이 아들이 갑자기 어때요? 일본에서도 감히 못하는 말을 우리나라 젊은 애들 교수단 아들이 나서가지고 요즘 이 TV까지 JTBC까지 나가야 아, 고구리인들이요. 원래 정직하지 못해가지고 뻥을 쳤어요. 그게 강개토항 비문이라고. 요걸 강의를 합니다. 여러분들. 나라가 망하려고 이지를 이래야 놓은 게 어때? 동북공정에 대항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보면. 동북공정에 대해서. 이게 지금 여러분들 우리나라 학계입니다. 그래서 뭐 호사카 유지 교수 같은 사람만 그러죠. 지금 대한민국에서 신친일파들이 길러지고 있다. 엄청나게 지금 극우 자금이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들 길러내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그걸 대비하고 있냐고. 돈 받아먹고 전부 다 떼요. 가야를 임나로 다 만듭니다. 지금. 자, 이런 상황까지 이덕기 교수가 최근에 요 문제 때문에 어때요? 강력하게 유튜브에 어떻습니까? 이 양반들 이름까지 덜먹이면서 아예 까버립니다. 어떻게 이 역사를 조작하는지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하여튼 이렇게 마지막에 부탁드리는 건 이 대한사랑이 시민단체입니다. 시민단체 뭉쳐가지고 진짜 꼬사리 손으로
그리고 깨미군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말 그대로 회비내 많은 2만 원 걷어가지고 이 단체를 운영하면서 이런 축제 행사까지 다 벌립니다. 전부 다 시민들이 해요. 어떤 분들은 큰 단체에 돈 주는 그런 거 지금 없습니다. 제가 사무총장 알잖아요. 날마다 돈을 어떻게 그럴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 이걸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가야 문제고 모든 게 전부 다 재정 문제인데 그러니까 여건이 되신다면 여러분들 진짜 강복군으로 다 회원가입하시고요. 그리고 진짜 돈 좀 있으면 돌아가실 때 어디 기부하지 마시고 역사 바로 잡는데 좀 바치고 가야 될 건데 꼭 보면 어디 학교에 주고 가. 그럼 그 학교 주면 뭔지 아시죠? 그 사람 기념관 한 개 딱 지어주고 다 닦았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공짜 돈 들어왔는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동북공정을 당했고 이번에 역사 침탈을 당한다면 지금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 역사를 지켜서 후손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이게 가장 소중한 일인데 왜 갈 때 좀 깨끗하게 가야지 왜 딴 데 바치고 딴 데 이 말씀드립니다. 우스갯소리로. 자, 말씀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대한사랑 유튜브에 다시 여러분들 올려드리니까 전국에 강의 들으시는 분들 다시 자세히 보실 분들은 대한사랑 유튜브로 활용해 주시고 오늘 제게 이 2시간 분량을 1시간 넘게 하려니 진짜 힘드네요. 자, 여러분들 많이 참고되시면 좋겠고 힘내시고요. 아까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주에 보물이 있습니다. 아시죠? 곤영가야를 발음이 안 되네. 말을 좀 곤영가야를 반드시 어때요? 여러분들 복원시키시고요. 그리고 상주에 말씀드린 아까 동학 이 운동 이걸 다시 조명하는 작업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역사운동 대한사랑과 역사운동하면서 꼭 다시 이렇게 부활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